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딱 한 종목 에피소드 그 32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 마이클 홍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동입니다. 맞아. 오늘가 우리 새해 첫 방송이네?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 어. 아니, 연말 방송을 쉬는 사람이 있어도 새해 첫 방송을 쉬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가보년 신년 특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신년 특집. 예. 근데 신년 특집은 그때 할 게 없었죠. 왜냐면 개장하고 한 이틀인가 있다가 또 놀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예, 예. 일부러 그때 해갖고 할게 없었죠? 천마대군을 예. 잡아라 그래갖고 그래 특집을 예.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종목 하나씩 해서. 아니, 그럴 거면은 그거를 갖다 한 주 쉬고 다음 주에 내보낼 걸. 아니죠. 예. 우리 또 들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어. 이학령이 이 마이클 홍이 얘기했던 어. 인터파크 사시라고 아니, 미리 봐봐. 얘기했잖아요, 내가. 봐봐. 이거 우리 목요일 저녁 예. 오후 방송이니까. 어. 봐봐. 지난주에, 어. 지지난주군요. 작년에. 음. OCI 오래된다니까. GS건설 닷컴스라니까. 그렇잖아요. 대박이야. 누가 더 올랐어? 인터파크. 좀 더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아요. 첫 보름 갖고 10,000원 내기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갑자기 자기께 올라가면 내기했대. 그리고 내공이 있는 거야. 야, 뭐야. 깡통난 현대제철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왜 막았냐고 동전주를. 내가 동전주가 지금 35% 올라서 35%. 그런 얘기는 어? 괜히 오해 소지가 있기 아, 때문에 그래? 오케이, 오케이. 절대 우리 개잡조는 손도 대지 않는 그 맞아. 아예 말 자체를 하지 마. 그거는 에자스란이 OCI 동생인데. 아니야. 그래도 절대로 예, 그런 예. 거는 얘기하면 거론 안 돼. 자체도 안 돼. 난 그래서 가장 쉬운 거가 종목에 대해서 우리 전 방송할 때도 제가 머니투의 방송에서 하지만 우리 출연자들이 얘기를 못하는 거 딱 있어요. 뭐요? 거기도 키움도 그렇게 하겠지만 진거금 100%짜리 하지 말라.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건 못하게 하죠. 네, 그 그렇죠. 부분이. 그래서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럼요. 그래서 갑자기 얘기했는데 한 친구 안 나왔네. 아, 그러니까 어디 갔어? 이규창 기자. 뒷담화 한번 해볼까? 뒷담화. 오늘 뒷담화 해야지. 음. 네, 나중에 또 근데 갑자기 문자가 와서 막 그런 게 있는데 뭐 NC소프트 작살나서 그런 거 아니야 혹시? 모르지. 하여튼 그거 나중에 얘기하겠고요. 그래서 이규창 기자 오늘 못 나온 이유가 있는데 저보러 좀 대신 전해달라는데요. 오늘 믿을 건 없는데 야근을 한대. 야근. 야근? 야근. 아, 이상하다. 지지난주에도 어. 야근이 있다고 하고서 방송을 했거든. 어. 사실은. 근데 야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하더라고. 예전에 그래서 당직을 해서 7시까지 있으면 된다 그랬거든. 방송국에. 예, 예. 근데 오늘 물어보니까 9시까지 있는데. 그 이상해. 내가 이따 8시 반에 예. 핸드폰이 아니라 그 자리로 전화 걸어버리려고 그래. 아, 자리로? 예. 아니 뭐 기자가 기사도 안 쓰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놀러 다녔어 그 친구? 아니 뭐 그건 아니지. 노는 건 본 적은 없지만요. 어. 도대체 기자 맞아요? 없으니까 하는 얘기죠. 없으니까. 근데 그 정말 그건 나중에 네, 얘기하겠고요. 기자는 맞나보다. 기자가 맞긴 맞아. 네, 내가 네, 기자증도 받고 네네. 그 친구가 또 기자 그 머니투데이 방송에 네. 기자협회 장이야. 그래갖고 지난번에 부산도 해운대도 가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요새 보면 방송 기자협회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전국 회장을 뽑아요. 거기 또 대의원이야 얘가 이 친구가. 바빠요. 공사 다 망하셔 이 친구가요. 공사가 다 망했어? 몰라 하여튼 공사 다 망하신 분이. 하여튼 대단한 친구는 이따 맞아. 없으니까 허전하네요. 뭔가 허전해. 그래서 이따가 2부 시간에 세상을 정말 깜짝 놀라게 게스트 한 분 초대했어요. 럭키가이. 럭키가이. 나중에 공개할 이렇게 거예요. 운이 좋은 분이시네. 저 친구 지금 앉아 있는데 네. 저 친구 아직 이따 말도 하지 못하게. 말도 하지. 아니. 응. 그럼 오래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기다리라고 기다리라 볼까요? 근데 나서 담배 피고 알아서 이제. 그러니까 아니 이거 악수 한 번 해도 이거 진짜 영광이신 분인 것 같아요. 럭키가이. 아마 2부 들어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왜 목소리가 럭키가이라는지. 아주 중후해. 그러니까 럭키가이 진짜 럭키가이 맞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요. 갑오년이네. 갑오년. 그렇죠. 나 갑오년이란 거는 갑오경장 얘기 들었고 처음 들어봤어. 갑오경장. 예. 그러니까 한 600년 된 거예요. 갑오경장이. 왜? 60년마다 돌아서기 때문에 어. 갑오년이 어. 60갑자니까 6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니까 대략 한 600년 된 거죠. 그래요? 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 600년 아니면 1200년 된 그래서 겁니다, 진짜. 신년 인사부터 각자 각오 한번 다시 공식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대표. 예. 올해 어떻게 해야 돼요? 올해는 그 호갱을 좀 벗어나고 있습니다. 호갱? 예. 듣던 좀 벗어나야죠. 몸이 괜찮아졌어? 몸이 괜찮아지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뭐 왜 괜찮아지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호갱은 좀 벗어나고 있다. 그게 딱 그러네. 예. 병원을 이제 안 다니면서 스트레스가 풀어졌네. 그런가?
근데 진짜 속상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그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럼 찌뿌둥하기만 하고 한 번 잠은 났거든요. 낮잠 한 번 자면은 개운하고 이랬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몸을 좀 이게 혹사했다, 피곤하다 싶으면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파. 그래. 그래서 요즘에 책 쓰려고. 뭐라고? 아프니까 늙은이다. 아프니까 늙은이다. 아니면은 마흔 즈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 노래. 야, 마흔 그건 즈음에. 마이클 형님 50즈음에 한다. 뭔 소리래 이 사람이 도대체? 우리 같이 늙고 가는 사람이야. 평균 40에서 모이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형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있잖아요. 나는 너보다 한 살 많다. 근데 갑자기 마흔쯤에 얘기하니까요. 내가 정말 부러운 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부러운 분이 있어요. 누구? 그 서른쯤에 쓰신 분 있잖아요. 예, 예. 작곡 쓰신 분. 예, 내가 한번 얘기해. 김강석. 그 사람 가수고. 가수고요. 작곡가, 네네네. 작곡가. 김강석 얼마 전에 17주기였어요. 18주기인가? 그래서 이번에 불후의 명곡에서 불후의 명곡이 아니라 그 히든싱어. 히든싱어에서 네, 스페셜 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30즈음에를 작곡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평생 인세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김강석 노래 상당 부분을 그분이 이런. 작곡을 하셨어요. 이런. 그래서 인세를 받으셔요. 네. 인세 알죠? 얼마나 받으세요? 꽤 받겠죠. 그리고 뭐 굉장히 인순이가 한번 나는 사람들은 또 노래 많이 해. 인순이 버전 받을 때마다 받잖아요. 그쵸. 네, 그 인세를 받잖아요. 네. 4, 50년인가 몇십 년까지 받는 거 예. 있죠. 그 인세. 네네네. 그래서 받으시는데요. 그분이 또 그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혹시 작년 연예대상 있죠? KBS 예, 연예대상에서 네. 특별상 받으셨어요. 오. 받으시면서 뭐 금일봉도 좀 있지 않았을까? 그분이? 그분 한번 나오시나요? 기다려봐요. 한번 섭외 한번 하시죠. 해볼까? 근데 그분이 방송 쪽으로 해갖고 한번 하죠. 그분이 네. 또 직업이 계세요. 직업이 또 뭔지 알아요? 직업도 또 인테리어. KBS 직원이야. 직원. 전에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기 있잖아 그 뭐야 그 유희열 하는 거 있잖아요. 유희열도 네. 있고 그 전에 스케치북. 스케치북 네네. 그 전에 윤도현 음. 그 전에 이소라 있죠. 딱 그분이 하는 거야. 음. 음악 감독님이요. 그래서 음악 감독님. 그러니까 월급대로 다 받았고 그것도 멋지신 공사 있죠. 분이네. 방송 공사. 네네네. 거기서 월급 받으시고 아. 인세 받으시고 대박이야. 멋지신 분이네. 특별상 가요. 나 작곡 공부해야 되나? 갑자기 여기까지 갑자기 그 얘기 왜 나왔어? 하다가 왜 갑자기? 소장님도 네네. 신년 가고. 신년 가고요. 응. 당연히 저는 하반기 베스트가 응.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참 그렇지만 응. 제가 7월 2일 입사거든요. 응. 7월 1일 날 입사했으면 응. 하반기 베스트는 접니다. 하반기 근데 1등. 근데 이게 대상자가 응. 7월 1일 이전 입사자에 한해서기 때문에 7월 1일 이전. 그쵸. 어. 예, 이전 입사자에 한해서기 때문에 저는 그건 대상이 안 돼요. 그거는 요즘 하는 말로 법적으로 한번 다퉈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야? 가능성이 있는 근데 것을 이미 같은데. 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아니 예. 결정 끝났어도 아니, 법적으로 난 한번. 이해를 안 되는 게 음. 7월 2일이 화요일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7월 나도- 1일은 월요일이고. 그러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모르겠어. 근데 나도.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7월 1일 입사도 안 되고 그 규정으로 보면 네. 6월 말일에 입사가 됐어야 그러니까요. 된다는 얘기인데. 네, 맞아. 7월 1일 날만 했어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7월 1일 날 입사를 왜 안 했죠? 안 시켰어?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가네. 나도 이해가 안 가. 그래서 그거 뭐 음의 세력이 있는 거 아니야? 음의 세력이 있네. 그러게요. 근데 그거는 비싼 거 어찌됐든 같은데. 법적으로 한번 다퉈볼 가능성이 있네. 근데 뭐 내규가 있으니까 내규가 우선이니까. 아니죠. 내규에 위에 있는 게 헌법이잖아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아니 근데 그게 아니 헌법이라도 그걸 갖고 다투기엔 이미 아니요. 해볼 만하죠. 아니지 이미 항상 끝났다니까요. 헌법 위에 있는 건 회장님들의 관심법이야. 아니요. 다퉈볼 수는 하반기 있는데. 베스트에 충분히 될 수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나는 네. 거 있어.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소장님의 주장이잖아요. 본인의 주장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 정말 우리는 필요한 거죠. 7월 1일부터 계속한 근거가 있느냐? 7월 1일자부터 계속한 숫자가 보면 우리가 또 인정해. 그렇죠. 그러니까 네. 8월달, 9월달, 그- 10월달 누적. 아니 그게 1등. 아니라 7월 2일부터 계산한 그게 딱 있어 수치가 있어? 아 그렇죠. 월간으로 단위라니까. 제가 보세요. 8월달, 9월달, 10월달 누적 수익률이 1등이에요. 11월달은 2등했어요. 어. 12월달은 혹시 7월 1일 날 3등을 했어요. 7월 1일 날 혹시 주가가 급락하거나 그래서 뭐 그런 야료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어찌됐든 어. 어찌됐든 어. 아쉽지만 그 얘기 왜 났어, 해당상이 근데? 안 됐는데 왜 올해- 나왔어 그 얘기가? 올해 가보년에는 어. 당연히 그거 하려고 베스트. 베스트 하려고 가보 월간 베스트. 말고 어. 가보 베스트 하려고. 그러니까 가보 작년에는 베스트. 섀도우 베스트. 그치, 섀도우 베스트. 베스트. 그게 다예요? 가구가? 네, 가고 당연히 그게 그래야지 다 매우 누이 좋고 매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예, 형님의 각오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각오는 없고요. 개인적인 각오 없어요? 네,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예. 모든 분들 정말 그 올 1년이 지나갔을 때 음. 올해 그러니까 가보년의 말일 날쯤에 다들 안녕하셨죠? 올해 다들 올해 안녕하셨죠? 그 얘기를 서로 다 할 수 있는
그렇게들 우리가 정말 안녕하지 못한 당신들께 예. 정말 정말 안녕들 되게 그거 빼야 돼요. 왜 빼야 돼요? 나가버리면 응. 그거 책 못 써. 딴 사람이 쓸 수 있으니까 그거 빼버려요. 오케이 말해. 다시 한번. 그래서 저 각오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연말에 가면 정말 올 2014년 주식으로 돈 대박 벌었다. 대박이었다. 벌었다. 그렇죠. 아니 대박. 사실 각하께서도 얘기하셨잖아. 주식 대박. 대박이라고. 통일도 대박이지만 주식도 대박이다. 주식으로 대박 만들어 보자.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응. 우리가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응. 이 방송을 듣고 응. 즐거워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응. 그러니까 뭐 욕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렇죠? 응. 뭐 모두 100% 다 만족은 못했겠지만 분명히 듣고 괜찮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았다면 맞아요. 우리는 힘을 받고 계속할 수 있지 나는 않을까? 세상 그때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 말씀하셨을 때요. 나는 크게 반성했어요. 뭘? 왜냐하면 저를 예전부터 대우증권이나 키움증권에 예. 있을 때부터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도 머니터 방송에서도 제가 그동안 인생을 헛살았다는 생각을 정말 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 왜냐하면요. 제가요 싫어했던 단어가 있어요. 뭐 대박? 근데 대박 코너, 대박 주식 대박 예. 뭐 그런 게 한국 머니투데이도 있고요. 한국경제도 대박이란 사기꾼 같아. 근데 프로그램 제목이 많이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예. 근데 저는 맨날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냐면요. 네. 주식에서 대박을 바라지 말아라. 어. 주식은 소박이다. 음. 소박을 하면 된다. 스스로 겸손하게. 우리는 주식 대박은 없다. 소박을 하자. 작을 쏟자. 소박을 노리자 그랬거든요. 네네. 그게 아니었어. 내가 처음부터 대박을 노렸으면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내공이 없는 두 분과 있을 수가 없는데 내가 처음부터 대박을 안 하고 소박을 노렸기 때문에 이런 거야. 내공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맨날 딱 봐. 뒷북 치고 딱 봐봐. 내공의 뒷북 뒷북. 내 말을 자르지 말아요. 네. 부탁이에요. 주식을 내가 작년 말에 해갖고 벌써 일주일 만에 25%를 보여주는 내야잖아. 인터 밖으로. 당신네들 쪽박이라 올라봤자 5% 올라가는 거 같고. 한번 올랐어. 한번 올랐나 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시장에서 정말 올해는 정말 모든 분들 다 대박 주식으로 정말 대박 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사실 연초부터 다들 정신없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두 남자 쇼 있잖아요. 네네. 완전히 지금 키움에서 대박 났어요, 정말. 이런 데 대박 났고요. 오늘 벌써 축하드립니다. 방송하는데 뭐 1,700명 이렇게 접속이 오더라고요. 우와. 근데 본인들이 그래요. 거기 고객분들이 야 이거 최고 기록이다. 그리고 야 딴 거 듣다가도 이 방송 때 다시 들어와서 듣는 분이 있다. 고객분들이 그래요. 참여하신 분들이. 거기다가 우리가 바로 팟캐스트 바로 들어가잖아요. 예. 팟캐스트 바로 아까도 이제 드리는데요. 두 남자쇼 첫날 팟캐스트 다운로드 수가 1,200명. 거의 키움 동시 접속사의 한 3분의 2 정도를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키움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아쉬움이 남아요, 소장님. 왜 남는지 아세요? 네네네. 왜요? 저는 충분한데 네. 내공이 부족한 이 대표가 옆에 있잖아요. 이 대표가 내고 있다면 바로 2,000명 바로 가는 거거든요. 진짜 책임 좀 져요, 이 대표. 아니 왜 나한테 2,000명이라고 그래? 제가 보기에는요. 형님이 이게 말을 좀 더 천천히 하셨어야 돼. 너무 빨리 하셨어. 그래가지고 아마 그 2,000명이 안 된 게 아닐까. 아마 조만간에 형님이 조금만 이렇게 좀 넥타이 좀 하고 나오시면 2,000명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누가 내공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내공이요? 응. 제가 부족한 것 같은데. 나랑 이 대표 중에서는. 솔직하게 얘기해봐. 솔직하게. 내공 내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잖아. 혼자서는. 왜 이래? 내가 다 알고 있어. 왜 이러지? 나 빼놓고 뒷담했어 둘이? 보게 되면요. 뭐라 그러냐면은 모 전문가가 있어요. 모 전문가는 우리 주 소장님 보고 시황은 꽝이야. 누구 소장님? 주 소장님? 네, 주 소장님 보고 시황은 꽝이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못 봐. 이렇게 얘기하고 누군지 감이 와. 누군지 감이 오죠. 그리고 또 본인들이 항상 보면은 이 전문가분들은 자신들이 최고야. 마음속으로는 항상 자신들이 최고야. 갑자기 그 얘기는 하는데요. 갑자기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네네네네. 오늘 첫날이니까요. 좀 간단히 가자고요. 제가 우리 소장님도 맨날 베스트 자기가 열 몇 번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18번. 18번인데. 3년 동안 18번. 제가 저 그만둔 다음에 많이 히트 치신 것 같고요. 왜 이래요? 제가 먼저 그만뒀어요. 왜 이러셔요? 무슨 소리 하세요? 저 있을 때는 제가 계속 거의 베스트를 오빠, 나랬잖아. 전문가들 딱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내야 저 돼. 2007년 1월 달에 관뒀거든요. 근데 끝까지 들어봐요. 네네. 그래서 근데 저에 대해서 연구한 친구가 있어요.
우리 전문가 중에 한 명이에요. 네네네네. 그 강치라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인데 저랑 그 주소장님도 아니고 네네. 이성원 대표도 아니고요. 저랑 또 한 명이 그 친구의 눈에는 네네네.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분석을 잘해요. 근데 그 친구가 주식 분석만 더 했으면 되는데 그 친구는 주식 분석의 내공이 훨씬 낮아. 근데 그 친구가 잘하는 게 사람 분석을 잘하네. 객관적으로 해 그 친구가. 누군지 알 것 같아. 누군지 아이들 얘기하면 안 돼. 네네.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형님 나한테 찾아왔어. 그래서 자기가 저랑 네. 그 친구가 저한테 부장님이라고 불러요. 뭐 그랬을 거야. 네. 전직 부장이 있고 그러니까 저랑 또 한 명 전문가님을 자기가 오랫동안 유심히 감찰해봤대. 저분의 성공 요인은 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여서 네네.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왜 그러냐, 어떻게 분석했냐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친구 말이 맞다 그랬어. 딱 한 마디 표현하더라고. 자신감이라는 거야, 자신감. 그래서 야 자신감? 내가 좀 자신감이 있지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걸작이야. 뭐라고? 첨삭되는 게 하나 더 꼬리가 달리는 게 있어. 뭔데요? 근거 없는. 그게 원래 근자감이에요. 근자감.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네. 벌써 7년 전에 들었어. 근자감이란 네. 말을. 근데 요즘은 다 근자감 하는데 네. 근데 그 친구가 내공이 약하다는 게 난 음. 근거가 있이 자신감을 그죠. 보였는데 근거가 있었는데 없는 것처럼 느낀 거겠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수라는 게 그거지. 그렇죠. 맞아요. 갑자기 규행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내공. 그래서 내공. 네, 내공. 제가 맞아요. 10씩 나눠드릴게요. 10. 옛 단어 10. 감사합니다. 내공 얌얌이다 이 사람아. 얌얌 내공 옛다 10 이러면서. 내공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근데 게시판 좀 확인하는 거죠? 네네. 예. 대표님. 먼저 이번에 그 딱한 종목 그 게시판을 한번 보도록 맞아. 할 텐데요. 스스로 깔때기 나서 스스로 깔때기 예, 예. 게시판이 나왔어요. 이분 스스로 깔때기. 대박이야. 대박이야. 응. 서울 뉴스원 최명용 기자. 응. 이거 뭐야? 기사. 기사를 기사라고 긁은 거. 올랐는데 누가 이렇게 기사를 올리시는 그때 아래쪽 보면 예. 스스로 나도 깔때기 한번 대볼까봐 했던 쓰신 분이 계세요. 조타님이라고 깔때기. 그분 자주 쓰신 분이야. 좋은 글 쓰신 분이야. 이 대표님이 또 왜 내 얘기야 이건? 뭐야? 아는 며칠 전 사람이야? 아이폰 5S 발표 전후가 확 다르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100% 동의하고 삼성전자 주가 하락을 본인이 예측하셨대요. 그래서 현재가 136만 9 얼마 9천 원인데 네네. 이 대표님의 패브를 패브를 찌르는 찌르는 코멘트. 코멘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가 잘 맞췄다는 얘기야? 예. 저 이제 조용히 있겠습니다. 아이폰 5S가 그렇게 중요했는지 기술적 분석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대요. 저한테. 오. 아이폰 5S는 마켓 쉐어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게는 아이폰 5S 나온 다음 날 티어다운을 보고 그때 삼성전자의 타격을 예상했는데 이제서야 시장이 반응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5S가 그만큼 영향력이 그렇다는 컸다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죠. 맞는 얘기죠. 왁자지껄 방송 좋다라고 해주시고 있고요. 아마 그 크레용팝 하신 거 크레용팝 좋다라는 얘기 네. 얘기해 주셨고 어떤 분이 그런 분도 있었어요? 예예. 그 기사 올리신 분은 뭐야? 나 기사를 왜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후기에다 뉴스원에서 올리셨지? 기사를 올렸네요. 그다음에 딱 한 종목을 두 남자 쇼로 대체했으면 좋겠네요. 두 남자 쇼는 또 두 남자 쇼대로. 두산 뉴스는 또 나름 포멀한 방송이야. 예. 그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공식적인 방송이라 여기 자유롭게 좀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바켓스 같은 애 못 나와. 이따 네. 나중에 이거 미리 나겠는데 저 네. 친구 보라고 했는데 이름 벌써 얘기했어. 죄송해요. 엄한 사람 못 나오지. 그러니까 빠켓스라 그러면 어떡해? 저 친구 본부장님 모셔놓고 빠켓스라 그러면 어떡해? 째려봐 저 친구. 죄송. 쏘리. 네, 저 럭키가 2부에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딱 TV 그 우리 두 남자 쇼 댓글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이건 뭐 악이야. 나는 상관이 없죠. 우리 이 위원님, 이승원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늘 응원한답니다. 딸만세님 축하드립니다. 예. 예. 정말 늘 봤던 얘기라. 그러니까 또 예. 이학영 전문위원님 오랜만이어서 반갑습니다. 다 예. 축하드려요. 저도 인터파크 믿어볼랍니다. 누구야? 필명 뭐야? 깜깜이님. 깜깜이님? 예. 그게 작년 연말이에요. 12월 29일자 올려드렸는데 아마 아직도 갖고 계신다면 뭐 25% 나셨네. 그 정도 갖고 제가 창피하죠. 채널 K 보시다가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고 투명키우님 투명? 계시는데 예예. 아무래도 이 채널 그 딱 왁자지껄이 아니죠. 이제 두 남자 쇼 같은 경우는 비디오 버전, 오디오 버전이 계속해서 이제 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본방 사수를 못 하신 분들은 출퇴근하시면서 이 두 남자 쇼를 들으실 수도 구독을 있고 해주셔야 돼. 구독을 보실 수도 그래야지 있고 가장 있지 더 않고. 좋은 거는 구독을 해주시게 되면 팟빵에서 띵동 하고 이제 그 메시지가 오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냥 다운로드 되잖아. 그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은 없고요.
예,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만 건의사항이라든가 다루고 싶은 거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저희가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좀 다루고 싶은 주제 있으시면 꼭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두 남자분께서 올려주십니다. 그렇죠. 두 남자 남자 쇼에 거기 또 우리 소장님도 가끔 나오실 거예요. 아, 네, 한 달에 한 번. 내공이 없어. 내공. 난안 돼. 아니, 안 나가.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난 소장님이 정말 하늘 아래 소장님인 줄 알았거든요. 예. 네네. 근데 그 하늘 아래 소장님 밑에 옆에 비슷한 분은 꽤 있어. 아 그래요? 정말 내공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난 깜짝 놀랐어. 응.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얘기를 못하게 혼자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소장님이. 맞아,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하려고 그래. 나 있잖아요. 네네. 첫날 오셨잖아요. 첫날. 예, 예. 네네네. 첫날 이 친구가 자격이 있나 그랬거든요. 예, 예. 근데 나오는 거야. 뭘 예. 하나 갖고 나왔는데 네. 사실 그날이요. 네네. 서로 막 존댓말 서로 하고 그러니까 좀 영점 이상한 거 좀 있었죠. 네,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그날 음. 전 나 사실 축하하려고 키움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하려고 했더니 바로 물어봐가지고 축하고 나발이고 없었어요. 내가? 그날. 예. 뭘 물어봤어? 아니 나는 진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이렇게 덕담?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덕담이라도 하려 그랬더니 덕담할 시간을 안 주더라고요. 아, 이게 처음이니까 너무 이렇게 다음에 덕담- 나가면 제가 덕담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포멀하게 해야 되죠. 방송은요. 네, 아무래도 예.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아, 그래서 이제 시장 얘기 이제 본론에 한번 들어가 보죠. 네네. 시장이요. 네네. 사실 좀 처음부터 네. 정말 쉽게 이런 표현이면 이런 방송이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키움이나 방송도 좀 그렇고 공식적인 거니까 네, 공식적인 우리 머니투의 얘기는 방송 이런 말 표현을 못하지만 이거 완전 정신줄 놓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맛 갔어요 시장이. 6, 7천억이 이틀만 훅 팔고요. 조금 예. 산뜻하지만 이게 좀 개꼬락지 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꽤 알고 보면. 그렇죠. 사실 보면 종목으로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롯데케미칼 이렇게 빠질 줄 몰랐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참 하루에 또 조정받을 수 전 있겠지. 현대제철 이렇게 빠질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 빠진 거하고 그리고 똑같은 이유죠. 사실 삼성전자는 약간 실적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삼성에서 무슨 죄를 졌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멀쩡히 있다가 뛰어내요, 멀쩡히 있다가. 훅 다이빙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시장이 정말 이거 머리가 어이가 없는데요. 반대로 올라가는 건 또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소장님이 현업에 계시니까 소장님이 네네. 좀 판단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 13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많이 확 줄었고 거래 대금도 확 줄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정 종목이 예전에는 업종으로 순환매가 돌았는데 이제는 업종이 아니라 업종도 끌어올릴 돈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종목으로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종목으로. 그리고 그 라인 안에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그 줄 안에 들어간 애들은 말 그대로 계속 급등이 나오고 줄 밖에 벗어난 애들은 처참한 매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롱숏 펀드가 극성이다 보니까 공매도도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 공매도 동시에 나오면서 주가 하락폭이 변동폭이 굉장히 커졌다 이런 시장이니까 다시 한번 뭐 약간 주의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큰 걱정 없다는 게 소장님의 기본적인. 그렇죠. 뭐 길게 보면 괜찮은데 길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심은 분명히 하셔야 된다. 소장님의 스탠스가 약간 그래도 그 경고성이 약간 경계김이 예전보다 그쵸. 조금 있네. 제가 이제 이 시장 얘기를 하기에는 좀 이따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도 한번 얘기 듣고. 일단은 그 시장에서 이제 1월 2일 날, 3일 날 해갖고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엄청나게 매도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매도를 엄청나게 쳤는데, 왜냐면은 13,000계약, 14,000계약 이렇게 한 번에 팔았거든요. 이 정도 27,000계약 이상을 팔았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은, 기존에 있던 포지션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매수 포지션 들고 있던 거를 완전히 매도로 전환을 시켰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시각이 연초 시작하자마자 급격하게 변했다라는 걸 얘기하겠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환율에 대한 쪽이 이제 부담감이 있는 거죠. 엔화 약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약세 지속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 이 모멘텀에 대한 쪽이 약하다 보니까 롯데케미칼이라든가 현대제철을 대표로 되는 이 소재 쪽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무너졌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지수가 못 가는 거는 삼성전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미 우리 방송을 통해서 계속 예고를 해드렸잖아요. 애플 뭐 아이폰 때문에 아이폰의 점유율이 올라갔다 4분기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거보다 그 얘기를 이제 드렸었는데. 삼성전자가 2014년 종목에 빠지고 하이닉스가 들어갔다. 우리가 그게 포인트였으니까. 그게 포인트였고 맞아. 그게 또 기억나네. 그게 포인트였어요. 예. 누가 얘기했지 그 얘기를 강조를? 우리 마이클 형님께서 해주셨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삼성전자가 빠졌다라는 게 의미심장한 오늘 이 사람은 정말 이제 내 앞에서 껌뻑 죽네. 예. 네네네네.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게 그만큼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네. 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가질 수 있는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지금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베니핏이 많지 않다. 특히 이제 갤럭시 S5가 나오고 나서 2월 달에 갤럭시 S5가 나왔는데 별다른 혁신적인 기능 없이 그냥 그대로 뭐 업그레이드된 수준 정도의 갤럭시 S5라면 분명히 이거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타격을 받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완전한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소한 무선 충전 기능이라든가 뭐 이런 거라도 하나 들어간다라면은 좀 더 어떤 그 의미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시장에서 이제 그 세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드 세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해주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고마지는 더 이상 스마트폰 시장에서 어렵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1분기 좀 쉬어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지난 그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월 초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머징 마켓 자산 배분을 안 하면 1분기에 어렵다. 그러니까 그 본격적인 스타트는 일본의 소비세 인상에 대한 쪽이 되는 4월 달부터 아마 가능할 거다라는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안 움직이다 보니까 분명히 지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지금 중소형주 섹터에 있는 애들이 대형주 쪽보다 더 좋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낙폭과대도 움직이고 있지만 코스닥 보게 되면 메리톡스 가죠, 막 인터파크 가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죠, 원익 IPS 가죠, 이런 그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이제 그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시장.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뭐 핀포인트 장사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 대안을 찾는 그런 시장에 대한 쪽이 돼버려서 중소형주가 당분간은 좀 더 유리한 그런 형태의 국면이 그러면 지속되지 갤럭시 않을까. S5에 예. 버튼 누르면 날개 달고 막 날아가는 기능 뭐 이런 거 있으면 되나요 이제? 그런 거 말고라도 최소한 무선 충전이라도 들어가주면 좋다는 얘기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려는 건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이제 오늘 목요일 오후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1월 9일입니다. 그렇죠. 네. 한은에서 금리 동결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인하. 인하 죄송합니다. 인하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대통령의 의지도 있었고 내수 부양과 부동산 규제 풀고 의료 관련해서 규제 풀어라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가능성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약간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좀 그 뭐랄까 자존심이 있어서 아마 동결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제가 자꾸 얘기 드립니다만 경제 성장률 정부에서는 3.9% 전망했습니다. 올해 2014. 그렇죠. 네. 한은에서 3.8% 전망했고요. IMF에서 3.7% 전망, OECD가 3.8% 전망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3%대 후반이거든요. 네. 좋으면 4%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이게 조금은 보수적으로 정했던 부분. 그러니까 물론 뭐 초반이니까 좀 높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괜찮은 경제 성장률 4%나 3% 후반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2014년 주식시장도 편차가 심할 뿐이지 정말 좋은 시장은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머징 마켓에 돈 빠져나가네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실제로 테이퍼링 실시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 스텝은 한꺼번에 확 빠져나가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미 얘네들이 빠져나가려고 했으면 지금 계속 13조, 14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하루에 3천억씩 팔면요. 2달 내내 팔아야 돼요. 2달 내내 팔아도 다 못 팝니다. 하루에 3천억씩 팔면. 뭐 물론 1조씩 팔면은 뭐 열흘이면 빠져나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시장 100포인트씩 밀면서 빠져나갈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물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스탠스 예. 잡아서 팔아도 실질적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들어왔던 돈 빠져나가는 데만 2달 내내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큰 돈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말 그대로 미래를 보고 들어왔지 당장 지금 뭐 겨우 양적 하나 축소 하나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시장 팔고 나갈 그런 애들은 분명히 아니고 여전히 외국인은 320조가 넘는 돈을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뭐 진짜 말 그대로 중동계 자금, 뭐 아랍계 자금, 중국계 자금 일부 빠져나갈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중장기 펀드들이 들어왔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대한민국 시장 여전히 괜찮다라고 봅니다. 저는 조금 이제 그 다르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에 대한 쪽은 1분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끝날 때까지 좀 인하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으로 바뀌고 나서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분명히 한나라당 쪽에서 압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금리 인하하라고 작년에도 작년 초부터 계속 금리 인하하라고 했고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거의 대립각을 세운다고 할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네. 인하 압박을 받았는데 갈 참에 음. 뭐 좋다고 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쪽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골드만삭스에서 쓸데없이 그런 보고서를 내긴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정치권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채권 전문가들 95%가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들의 금리 전망을 보게 되면 17개 증권사 모두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예. 그거는 걔네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얘네는 자존심 때문에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걔네가 전망했다고 해서 절대 정부가 걔네만 그렇죠. 짓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는 뭐냐면 그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보고 있는 경기에 대한 쪽이 경기관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쪽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한국은행에서 보는 거는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는데 미국이 금리 올리는데 혼자서 한국 혼자 내린다? 그거는 돈 더 빠져나가는 오히려 인상을 해야지 된다라는 그렇기 그런 쪽으로 때문에 얘기를 하죠. 인하하는 거는 위험하다라고 김중수 총재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테이퍼링 끝나고 양쪽 하나 끝나면은 우리 올려야 되는데 그거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드린 얘기는 대통령의 집권 2년차 그러니까 큰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1분기까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키움증권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1분기 중에 내리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1분기 중에는 좀 어렵고 2분기 중에는 가능할 수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바뀌면 곧 바뀌겠네요. 3월 말까지가 임기죠. 그 전에 바뀔 수도 있겠는데요. 그 전에 안 바꾸죠. 몇 개월 남았는데. 아니요, 그거는 속다는 일입니다. 저도 얘기 좀 바꿀 거였으면 작년에 바꿨고. 저도 얘기 좀 해도 예, 될까요? 말씀하시죠. 저는 앞서 제가 오늘 우리 팟캐스트 먼저 들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두 남자 쇼에서 했는데 저는 두 분만큼의 금리나 채권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고요. 관심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저는 금리를 왜 내리는지, 왜 내려야 되는지 그 논리도 솔직히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도 이제 결국은 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가 뭐 잘났다고 그래 왜 내리는지 저를 잘 모르겠고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금리가 내리지도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주가 또 올랐잖아요. 거기에서 시장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 의외로 항상 전 객으로 보잖아요. 뭐든지. 그래야지 삐딱하게 보는 성격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중요했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고요. 크게 봐서는 그렇게 갖고 있고요. 저는 오늘 그보다 시황이 이렇게 어려운 데는 본질의 문제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본질의 문제가 뭐냐면 작년 연말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딱 영어로 끝납니다. Come back to USA.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뭐냐? 돈이 들어와야 된다. 그것이 저는 이제 두분보다도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저는 미국 TV, 미국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솔직히 한국 거 잘 안 보잖아요. 그게 제 존재의 가치 중에 하나인데. 저도 한국 TV 잘 안 봐요. 네, 워낙 텔레비전 안 보시잖아요. 그거는요. 텔레비를 안 보고. 텔레비전 자체 안 보니까. 텔레비 자체를 안 봅니다. 텔레비전이 소니 거 이런 거 아니야? 미국 텔레비 보고 이런 거 일본 텔레비. 저는 미국 방송 많이 보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 얘기하는 거가 한결 같아요. 이머징 마켓에서 갔던 돈 빨리 오는 게 장땡이다. 이런 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분위기에서 우리나라가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나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머징 마켓에서 메이저 롤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터키라든가요. 이번에 태국 이런 데 정정불안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싫어져.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일정 푹 빠지면 우리나라도 일정 부분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물론 작년 연말에 BOA라든가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몇 군데서 한국도 이제 비중을 내리거나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작년 9월 대놓고 매도라고 얘기를 했죠. 작년 9월보다는 분명히 한국에 대해서 약간 까는 애들이 좀 있어요. 작년 9월에는 아무리 이머징 안 좋아도 한국은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일관되게 했는데 지금은 약간 그때보다는 적지만은 그래도 한국에 대해서는 비중을 여전히 유지해야 되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노무라는 한국이 탑픽이다라고 아주 대놓고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많지만 과거보다 약간 줄어들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래서 저는 미국적인 시각으로 보면 한국이란 나라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머징 마켓에 대한 약간의 걱정거리가 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예전에는 경기경보 정도는 여전히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밑밥 딱 깔아주고 가. 아니 밑밥 딱 깔아줘.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방송 경기경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도 주식은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아까 삼성전자 얘기했지만 전 똑같이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모니터의 방송에서도 똑같아요. 삼성전자가 훨씬 좋은 회사죠. 그리고 자식 있으면 삼성전자 가라 그러죠. SKN에서 두 군데 딱 뽑혔으면 어디 가겠어요. 전 무조건 삼성전자 가고요. 저희 애를
그런 얘기하면 혼내죠. 물어볼 걸 물어보라 그러죠. 네. 당연한데 네. 문제는 주식이란 게 절대 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라면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훨씬 좋은 회사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주식은 이거예요. 지금부터 더 좋아지느냐? 아니면 좋은 회사 지금 약간 꺾이느냐? 그렇죠. 아무리 적자 회사더라도 흑자가 반환되느냐? 아무리 흑자 좋지만 내년에 적자 돌아갈 가능성이 있느냐? 그 차이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 여전히 삼성전자가 오히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경제에 격화됐기 때문에 우리 하이닉스는 호재다. 왜? 삼성전자 실적은 지금 딴 데 물어볼 게 아니에요. 반도체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반도체를 가격을 내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예. 이번에 딱 포인트 하나예요. 이번에 그 반도체 갑자기 얘기해드리면 딱 하나예요. 모바일 드램인데 결국은 스마트폰이 자꾸 우리식으로 보니까 모든 것을 대한민국식으로 보니까 스마트폰이 뭐 정점을 댔느니 왜냐하면 작년 때 다운됐잖아요 우리나라 판매가. 그러니까. 그래서 성숙기나 개소리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국을 봐라. 네, 중국을 봐라. 중국을 봐라는 얘기예요. 전체 올해 뭐 20% 또 성장이거든요. 전 세계가. 그렇죠. 왜 다 중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3억 5천만에 4억 8천만 대 되는 건데 지금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아직 갈 길이 멀다. 바쁘다 이게 외국 갈 바쁘다는 네. 얘기하는 거예요. 샤오미가 겨우 나가는 게 동남아 가겠다 그랬어 올해. 예. 갈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3천만 대, 4천만 대 팔겠다는 거거든. 올해 목표가 4천만 대 걔네들이. 그래서 4천만 잠깐만요. 대. 그래서 한 얘기가 그렇게 스마트폰, 태블릿 PC가 많이 팔리는데 중요한 건요. 네. 모바일 드램 쪽 있죠. 네. 올 한 해요. 네. 물론 약간의 업무 개선, 효율 개선을 더 팔 수는 있겠지만요. 네네. 신증설이 하나도 없어요. 음. 숫자 자체가 제 얘기가 아니라요. 세계 반도체 협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 자료가 보면 신증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격이 올라갈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예전같이 우리 이 대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가격이 들쑥날쑥하다 그러는데 모바일 드램은 잘 모르지만 네. 모바일 드램은 그렇게 가격이 빠질 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차이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치지 말고 얘기하세요. 왜요? 치면 안 되나요? 울리잖아요 소리가. 아하,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삼성전자가 삼성 반도체를 계열 분리를 시켜서 분산시켜서 이제 말 그대로 스피노프 해갖고 나가면 내가 봤을 때 시가총액은 2배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삼성이 후계 구도 작업.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아니잖아요. 아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는데. 예를 들면 딱 그 주식으로만 보면 주식으로만 보면 지금 상태에서 삼성 반도체를 따로 띄고 삼성 이제 말 그대로 스마트폰처럼 삼성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딱 분리하면 이것만 갖고도 시가총액이 130조 될 것 같고. 아, 그건 말되네. 그건 말돼. 그 반도체만 띄었을 때 그것만 갖고도 시가총액 40조, 50조 넘어갈 것 같아. 반도체가 영업이익이 분기가 한 2조가 넘어가고 2조 중반대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스마트폰이 6조대에서 지금 4조대 하기 때문에 그치 내려온 것 애플처럼 약간 갖다 예. 붙이면 그것만 갖고도 그리고 또 하나 130조 갑자기 갈 것 같아. 죄송합니다. 자꾸 SK하이닉스 얘기하는데요. 전 제가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대학 네네네네네. 공부도 그쪽 안 네. 했는데요. 얼마 전에 연말인가 연초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다들 사람들이 기사를 보면은요. 자꾸 목표가 추적가 얘기 막 이런 거 잡스러운 거 보잖아요. 네네네. 저는 산업면인 거 예전 보는데요. SK하이닉스가 뭘 하나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세계 최초랬대요. 뭔지 제가 기억이 안 나. V랜드. 나 기억을 몰라. V랜드. 몰라. 하여튼 그게 세계 최초래. 예, 맞아요. 삼성보다 빨랐다 그러더라고.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웬일로? LG 반도체 시절에도 현대전자 시절에도 없었던.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난 그게 이게 아니 네. 시가총액 나 그게 얼마나 그건 없었지. 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난 모르는데요. 네. 그만큼의 반도체 쪽에 올인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꺾이겠지만 지금은 올해도 여전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딱 오늘 시점에서 가격 모르겠어요. 오늘 시점에서 연중 최고의 수익률 있잖아요. 네네. 여전히 저는 하이닉스가 더 높다 생각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보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얘기를 말씀드리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상대가 절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뭐가 더 좋아지냐 아니. 그게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가 많이 떨어졌냐 올라갔냐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만 안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우리 빅머니 우리 방송할 때면 차트 하나도 넣지 말라 그랬는데 요즘 또 슬슬 코너가 약간 바뀌고 넣고 있는데 PD한테 자꾸 뭐라 그러려고 그래? 그 차트 좀 띄우지 말라고. 우리는 아예 화면을 안 보여주는데. 뭐야? 나 그러면 둘은 저 100조고 나는 그거다. 나는 이거야. 아니 그게 나는. 아니죠. 거기는 그리고- 트레이딩 쪽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저희는 트레이딩을 바라바라바라. 난 제가 날라리고. 트레이딩을 방송을 네, 얘기하면요 맞습니다. 예. 존재 가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보는 게 다르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희 방송 많이 보시니까 듣고 우리 딱쪽 한 종목을 그래서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다양한 시각을 하니까 그렇죠. 좋아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는 건 형님 시각에서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 시장에 대한 쪽, 그러니까 우리가 왜 천수답 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외국인들에 대한 매매를 볼 수밖에 없는데
외국계 펀드 플로우를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대 중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한 한국 시장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지, 한국 시장만 그렇지, 갖고서. 그러니까 그렇지. 이머징 마켓 전체로 이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형님 얘기대로 맞아요. 그 지금 그 이머징이 안 좋을 때는 우리도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고.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이랑도 제일 커요. 25% 정도 그게 돼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실어서 파는 게 아니라 돈이 훅 뭐 1,000원이 빠지면 우리나라에서 250원, 200원에서 그걸 파는 거예요. 다른 이제 그 외국계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한국 시장은 내수가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테스트 마켓 정도로만 보는 거지 한국 시장을 갖고서 수익을 낼 생각은 전혀 없다. 한국 시장에서 왜냐하면 이제 차지하는 맞아요. 비중이 그 산업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1% 미만이기 때문에 별로 한국 시장에서 물건 팔리든 안 팔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중국을 위한 테스트 마켓으로 반응만 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식이랑 상관없이 그 얘기 조금 더 해드리면 오늘 시간이 좀 진행되는데 그래서 왜 그걸 하냐면 요즘 보면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영화도 세계 최초로 많이 때려요. 예, 왜 맞아요. 그러냐면 그 우리나라가 그 중국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이버가 강하잖아요. 댓글을 잘 다는 거야. 예, 예. 그래서 반응이 좋은 거예요. 반응이 예, 예. 반응 딱딱딱딱 나오니까 얼리어답터 그거예요. 같은 느낌. 그래서 네. 요즘 심지어는 있죠. BMW를 어찌나 작년에 모델 하나 있었는데 아우디도 세계 최초로 나왔어요. 예, 맞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고객이 빨리 리액션이 가는 거예요. 참고 타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빠르 지난번에 나오자마자 고장력 강판이 어떤 애 연비가 어째 바로 나오잖아요. 예. 그게 예전에는 미국이나 이런 애들은 전문가들이만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사람들이 다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소비자가 빠른 거예요. 얼리어답터 그게 그래서 효과가 큰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이.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영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때 형님이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얘기하셨죠. 그래비티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 그래서 진짜 궁금해서 그래비티를 봤어요. 제가. 나는 보다 잤다니까. 봤어. 내가 보고 난 다음에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캐스트웨이 우주판이에요. 캐스트웨이. 그쵸. 우주판이야. 예, 딱 보면서 느낀 게 뭐 이전과 이후로 나눠 이미 캐스트웨이에서 했네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아폴로 13에서 이미 했어요. 아폴로 13에서 단지 거기는 남자 주인공이었고 그래비티는 여자 주인공이었을 뿐. 그러니까 여자가 혼자 떨어져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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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것도. 각자 생각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그럼 숙제를 낼게요. 아니요. 아니 숙제를 하나 할게요. 이건 딴 귀를 얘기인데. 막았어 난. 이게 방송이 아니라서 얘기하는데요. 근데 정말 깜짝 놀라게 하나 해줄까요? 뭐야? 올해 대표적으로 기대되는 영화 미국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 쓸 건데 미국에서 제일 기대되는 영화가 1, 2가 있어요. 뭐냐면 1이 로봇캅 4예요. 로봇캅. 네네네. 로봇캅 2월 며칠 날 개봉하거든요. 로봇캅 4고요. 두 번째가 노아의 방주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탐 행크스가 나오는 거. 그게 2위인데요. 로봇캅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요. 이거는 우리끼리 방송용이 아니라 그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변호인하고 용의자를 둘 다 봤거든요. 예. 변호인 얘기하지 마. 저는 용의자가 조금만이 나 노코멘트. 용이 왜냐면 딴 의미가 아니라 변호인은 네. 우리가 다음 주에 머니크 나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내 머릿속에 얘기하면 네. 머니크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알았어요. 용의자 하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 아들 자동차 중에 그 용의자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하는 게 있었는데 애기들은 계속 누르고 있잖아. 그러면 그 자동차가 용이 이러면서 계속 용의를 얘기해. 아니 갑자기 얘기 나오는데 네네. 그 우리 이 방송 들으시면요. 다음 주죠?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올 텐데요. 머니크의 변호인에 대해서 제가 쓰는데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야. 근데 아까 제가 밑밥 간다 그랬는데 사실 시장에 경계를 하라라고 이렇게 주의를 하시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거 자주 얘기해요. 그 얘기 계속했잖아. 근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물론 주의를 하지만 나왔을 때 액션을 취하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응의 영역이니까 그쵸. 또 소장님 같은 저는 계시는 그렇게 분이에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맞아요. 그 전까지는 죽었다고 얘기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아니 그게 당연하죠.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죽었다는 게 아니라 지수 탄력이 없는 상태에서 종목 장세만 이렇게 계속되는 거 있잖아요. 요게 1분기에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 얘기 해드리면 그쵸. 그건 약간 또 다른데 저는 그게 그 종목 장세가 그렇게 큰 형님들의 줄기가 빠지면은 종목 장세가면서 흔히 얘기해서 에너지 소진. 에너지 소진. 나중에 되면 계속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무리 제가 인터파크가 좋다고 하더라도 더 간다고 보지만은 인터파크가 그런 거죠. 인터파크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어떤 이마트나 뭐 신세계 예를 들어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 주식이 더 가는 것도 있고요. 아니 최소한
제일 잘 가는 것도 50% 갈게 30%밖에 못 가고 이게 뛰는 거가 약해진다. 그 정도로 보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시황에 대해서 그 정도 각자 그래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 시간에 정말 깜짝 놀랄 거고 이규찬 기자한테의 이규찬 기자의 또 하나의 대박 비밀. 비밀. 우리가 그 나는 괜찮은데 아마 소장님이 네네. 그 내막을 모르고 뒷담화를 많이 쌌까. 나중에 걸린다 걸려. 그래서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딱 한 종목을 후원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소개합니다. 추천 누르고 댓글 달고 별점 주고 구독 신청하기. 추천 누르고 댓글 달고 별점 주고 구독 신청하기. 좀 더 성의 있는 분이라면 2가지만 더 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딱 한 종목, 네이버 오픈캐스트 딱 한 종목 구독하기까지 하신다면 당신은 이미 최고. 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으세요? 무엇을 사야 할지, 언제 사야 할지, 어디서 팔아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서 딱 한 종목을 만나보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선정한 핵심 추천주 승률 100%에 도전합니다.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카카오 페이지 설치 후 딱 한 종목을 검색해주세요.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카카오 페이지를 설치한 후 딱 한 종목을 검색해주세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한 2부 한번 시작해보자고요. 2부인데 사실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이규찬 기자 있잖아. 오늘 안 왔잖아요. 네. 이 친구가 엄청 욕해야죠. 이 친구 지금 무서워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왠지 알아요? 왜? 이 친구가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그랬고 예.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작년 히트를 치긴 쳤어. 예, 무슨 히트요? NC소프트 갖고. NC소프트를 갖고 엄청 썰레바를 갖고 네네네. 주가 많이 올라긴 올랐는데 말이야. 지난번에 또 연간 관심주로 또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여기 와서 왜 그래 근데? 11% 떨어졌어. 그러니까. 11%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겁나는 빠따 거지. 칠 수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가 소심해. 소심해서 그런데 사실 너무 뒷담화하면 안 돼. 이 친구가 또 주먹에 좀 힘이 세요. 근데 그거 기억나요? DMZ 평화공원. 기억나죠. 그러니까 통일은 대박. 나 그 얘기 듣고 야. 깜짝 놀랐어. 듣고 아니 있는데 말 실수인가? 응. 아니 무슨 대통령께서 그 높으신 분이 갑자기 대박이라는 약간 비속어 같은 걸 쓰셔도 되는지. 비속어라니요. 약간은 이게 정치용어는 아니잖아요. 소장님. 네. 그- 잡혀가나요? 저? 이제는요. 잡혀가나요? 그게 대백과사전에 올라가는 정식 명칭이 돼 있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다. 우리 방송에서 모든 방송에는 대박이라 쓰려고 그래요, 이제. 나 이제는 근데 그게 아니야. 네.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30회 때 네.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DMZ 평화공원. 네. 그때 기억나죠, 소장님?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난데없이 네. 평화공원 얘기하면서요. 그렇죠. 이 30회인가 29회인가 30회 보시면 30회. 그리고 30회인가 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 새누리당 갔더니 통일을 얘기하더라. 뭐 그러니까 준비하더라 뜬금없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진짜였어. 난 사실요 이 기자가 그 얘기할 때 네. 그 평화공원 얘기하고 통일 네. 준비 얘기할 때 사실 듣는 둥 맞는 둥 했어.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갖고. 한번 들어보세요. 30회 뜬금없이 갑자기 이 기자 오자마자 통일 얘기해갖고 깜짝 놀랐는데 신년 기자회견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사실은요 우리가 처음 얘기하는데 사실은 국회 출입 기자야. 아. 정말로 국회 출입을 해요. 그러죠. 뭐 아니 그 높으신 분을 모시고 몰랐네 우리가. 우리 그러니까 이분 있죠. 그 당시에 녹음 한번 다시 방송 한번 듣고 가자고요. 녹음도 듣고 지금 이 기자가 녹음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 응. 메시지를 전해왔어. 오늘 참고로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 DMZ에 갔습니다. 오성 DMZ 박물관 현장 최고위원회의 통일 전망대 방문, 속초 아바이 마을 방문. 지금 우리 목요일 저녁 오후 방송이니까 참고하십시오. 자기 욕할까봐 이제 걱정이야. 그래서 예. 사실은요 네네. 오늘 점심 때 날 바쁜데 나 바쁘잖아요. 네네네. 날 찾아왔어. 자기 부분 미리 녹음해달라고. 하겠다고 녹음했어.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 정확히 알려줘야 돼. 미리 녹음을 했다. 선 네, 녹음했다. 네. 레코디드 얼리어야 영어로. 음흠. 그래서 지난번 30회 그 부분 들어주고요. 오늘 점심 때 녹음한 거 들어주고 가겠습니다. 예. 이 기자. 오늘 그 외문 났어. 예,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회사에서 야근이어서 녹음에 착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요. 오늘 보면 잘난 얘기 하지 말고요. 네. NC소프트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좀 책임져 줘. 난 NC소프트 때문에 이 친구가 안 나왔다고 봤어. NC소프트 잘 가잖아요. 잠깐 쉰다고 뭐 그걸 영향받는 거 아니죠. 쭉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역시 말이에요. 우리 이 기자가 주식 영업을 안 해봐서 그런지 말이에요. 네. 우리는 하루만 떨어져도 짜증나고 개새끼 소새끼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건 그렇고 NC소프트는 네, 네. 그렇고 지난 30회 때 네. 우리가 제목도 기억나요? DMZ 평화공원. 네네. 그래갖고 우리 DMZ 주식회사도 있었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연설하시는데 네, 듣다가 깜짝 놀랐어. 통일대박. 정말 정치권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오늘 조선일보 봤어요 혹시? 조선일보 제목이 뭐라고 났나요? 조선일보 제목이 일면이요. 네. 통일헌법을 만들자. 준비하자. 이야. 통일헌법. 아. 그 얘기 좀 마저 좀 해봐. 이제 좀 풀어놔줘. 이제 믿을 테니까. 제가 그날 저 박근혜 대통령 연설 들으면서 감동에 눈물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통일은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막 비웃어대잖아요. 트위터에서 막 무슨 통일이 대박 무슨 저런 표현을 저렇게 하느냐라고 막 비웃는데 아니 대통령께서 저거 얘기하실 때 저게 정말 즉석에서 나왔겠느냐 그런 말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미리 준비된 답변이고 원고 있었겠죠? 대박의 그럼요. 표현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설명할까를 가장 사람들한테 직설적으로 와닿고 사람들이 이거다라고 느낄 수 있게 가장 직설적으로 표현한 게 대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 왜 하냐라면 제가 여기다 표현해놨어요. 저도 이제 생각하는 게 민족의 역사적 사명이기 때문에 한다든지 뭐 남북의 화해와 평화 협력을 위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통일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동력이 없잖아. 근데 통일 왜 하냐? 대박 내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 저는 그러면 통일해야 되는 거야. 모든 기업들이 힘을 모아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관련돼서 통일 대박 이거에 관련돼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종목을 지금 암암리에 새누리당 관계자와 내부에 통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잠깐 말하는데 끊어서 미안한데요. 네. 이규찬 기자, 우리 시청자, 우리 들으시는 애청자분한테 말씀드리면 우리 이규찬 기자가 말이에요. 연예부 기자, 엘르 기자도 있었지만 실제로 보면 머니투데이 방송에 국회 출입 기자야. 진짜 국회 출입 기자거든요. 정식 등록돼 있는 정말 요번에 한 분서 내가 저 머리 숙이고 들어가 이제 이 기자한테. 그래서 진짜 어느 정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럼요. 사실 이게 얼마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말 하기 전까지 제가 그 얘기를 하면요. 소리 동쪽 기자들도 에이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잖아. 솔직히 마음으로는. 아니 나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새누리당이 진짜 TF가 꾸려져서 통일 진짜 준비하고 있고요. 길어야 10년이라는 거예요. 짧으면 5년, 길어야 10년 내에 통일된다라고 보고 지금 준비 중이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니까 무슨 찌라시 얘기하냐,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하고 그러니까 진짜? 요즘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 이 말 자체가 사람들 술렁술렁 하기 시작한 것 자체가 벌써 이제 통일 준비가 돼가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저는 이거 관련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한번 시멘트 회사 주가를 한번 봤더니요.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시멘트 회사는 본지 한 5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살아있어 그게? 그럼요. 지금 시멘트 회사 주가가 엄청 좋아요. 아시아 시멘트 이런 게 살아있나? 네. 뭐가 살아있나? 성신양회, 아시아 한일 시멘트. 지금 솔직히 동양 계열 거기만 좀 최근에 그룹 이슈 때문에 떨어졌지 나머지는 다 좋았어요. 다 주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거 뭔가 진짜 뭔가 밑에서 모멘텀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데 DMZ 평화공원 그 주식회사 만드신 식당 아줌마 정말 성견지명이 있으신 분이라니까요. 나도 갑자기 그 생각나는데요. 난 근거가 없는 얘기 아니라 또 뉴스에서 봤는데 말이에요. 기차를 만들잖아요. 기차를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150km, 200km 막 가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요. 중국이래. 북한은 우리는 자갈인가 뭐 깔았다며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잘 안 흔들린다네 이게 그 바위 같은 거 단단한 거 해갖고. 네, 근데 북한은 그게 없어갖고요. 거의 아주 잘 돌멩이 같은 걸 했나봐. 무슨 책을 맞아요. 모르겠고 30km 이상 갈 수가 없다네. 웬만한 데가. 그러면 그 이상 달리면요. 자갈 튀어서 날아가서 사람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그 얘기를 정도예요.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면 기차는 난 그래서 기차는 좀 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네. 그래서 그 모든 거가 많이 바뀐다는데 통일이랑 상관없이 그럼 가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요. 또 누가? 저는 뭐 이거는 좀 음모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수서발 KTX를 미리 해놔야 되는 이유가 뭐냐? 대륙철도 사업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국가가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저쪽이랑도 안 맞고 민간이나 아니면 하여튼 직접 공기업이 아닌 데서 그걸 대륙철도 사업을 준비해야지만 이게 좀 민간에서 좀 뭔가 붐업이 나고 그러니까 단순히 뭐 KTX를 돈 되는 거 판다라고 이게 무식한 소리야 이거예요. 지금 그게 핵심이 아니다 이거야. 왜 굳이 그럼 KTX 나누려고 굳이 뭐하러 수서에다 따로 만드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지금 북한을 횡단해서 중국을 통해서 유럽까지 가는 이 유라시아 철도과 연결되는 이 대륙철도 대륙철도 프로젝트가 드디어 5년 이내에 시작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철도 얘기는 좀 더 민감한 얘기니까 그렇죠. 생각이 되니까 그건 더 넘어가고요. 중요한 거는 언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다음 주에 종목 하나 들고 오겠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네.
확실한 소스를 근데 들고. 다음번에 또 틀리면 또 그 다음 주에 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알았습니다. 오늘은 급하게 우리 미리 선 녹음했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또 꼭 나오는 거로 네.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약속. 하죠. 네. 약속. 예, 수고하셨습니다. 야, 진짜 대박이야. 대박이야, 용어까지 진짜. 쓰시면서 네. 통일은 대박이라고 그러시는 건 네. 정말 대박이야. 이 대박이라는 용어 자체가 진짜 앞에서도 이기자가 얘기했지만 이게 일반적 그냥 그러니까 얘기한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다 사람들로 준비된 하여금 음. 확실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이거 아, 준비된 멘트라는 준비된 거죠. 멘트에 맞아. 아, 그러니까. 절대 그냥 네. 나온 멘트가 그래서 아니라. 이제 주식 용어도 우리는 난 정말 모든 방송에 대박이란 말을 쓸 거예요. 이제 정말 아침에 하루에 한두 번씩 꼭 쓸 거예요. 아침 방송에서도. 그래서 뭐 대박 났고 보셨죠? 주식 대박. 아, 저는 호를 대박이라고 하려고요. 대박 이승원 선생님으로. 사기꾼 같아. 아, 그러면 저는 조금 이렇게 소박하게 소박 이승원 선생님으로. 일단 좀 진중하고요. 소방 일단 맞는다. 네. 우리가 관심 있던 주식들 리뷰부터 간단히 한번 하고 갈까요? 네네. 소장님, 네네. 원익 IPS부터 얘기해 주세요. 원이가 난리 났어 또. 아니 근데 응. 이게 시장을 정리하면 제가 작년에서도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응. 양극화가 시작됐다. 응. 그 얘기를 제가 짚어드렸는데, 응. 그러니까 핀포인트의 양극화. 응. 그러니까 특정 종목만 가고 응. 특정 종목만 급등을 응. 하고 그 외쪽으로 그 안에 못 들어가면 응. 작살이 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그것도 아쉬움이 남아. 저 이승원 대표가 응. 뭐 올해 뭐 수익 많이 날 것 같아요 했던 현대제철 응. 작살나는 거 보십시오. 거의 깡통 수준으로 작살 내지 않습니까? 야 소장님 예. 너무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 자랑 앞서서 남을 하나 확 죽여버리고 본인 자랑만 해도 되는데. 제가 올해 태양광 올 초는 괜찮을 것 같다. 태양광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 번외로 GS건설 같은 경우 올해 대박주다. GS건설 날아가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만하시고요. 네. 원익 IPS부터 다시 한번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네, 원이가 IPS 일단 뭐 그 반도체 장비에서도 음. 극과 극 양극화 원이가 IPS, PSK, 유진테크 뭐 요런 몇 개 빼놓고는 다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고 시장 자체가 그런 시장이라 뭐 당분간 원이가 IPS 같은 경우에서는 뭐 워낙 수급도 좋고 추세도 좋기 때문에 당분간 조정받고 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 외쪽으로 이렇게 조금만 지나가면 완전 낭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조심하셔야 된다는 조심은 해야겠네. 네, 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요, 네네. 그게 작년 연말에 이제 12 전환 우리 그 봄부터 얘기하던 거잖아요, 사실요. 네네네. 이제 확인돼갖고 4.85%씩 들어와서 8.9.56인가 뭐 들어왔잖아요. 네네네. 삼성 그 디스플레이랑. 네네. 근데 여하튼 너무 급하게 오른 것도 있으니까 좀 약간 조심 하자는 것이고요. 이 대표 예. SK 하이닉스. 정말 이 대표를 보면은요, 이 대표님은 정말 시대의 운이 안 빨아졌어. 이게 6개월만 빨리 왔으면 그럼요. 저 친구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대박이에요, 맞아요. 한국경제TV의 스타 중에 스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작살 내고 갔더니 아마 현대제철도 똑같을 거야. 다 죽여놓고 어. 죽여놓고 가 예. 뭐해 이미 사람들 다 깡통 났는데 다 어. 떠나갔는데 예. 그때 PD가 그랬다면서요. 예. 그만 좀 하라. 그만 좀 SK 하이닉스 얘기하죠. 그 PD 요새도 만나요? 예, 만나죠. 뭐래요, 그 친구가? 아, 그 친구요? 어. 아, 그 친구 같은 경우 여전히 다른 방송 하고 있습니다. 딴데? 예, 예. 근데 SK하이닉스도 그때 가격에도 얘기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실적이 담보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진짜 대차 거래 같은 경우도 정말 SK하이닉스는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잔고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 4천만 주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에서 팔아라는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국에는 52주 신고가 갱신이 계속 되듯이 지금 미국에서도 실적 담보되는 거는 SK 하이닉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 더 좋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인데 외국인 지분율 40%대 넘어간 종목들 주가 상승 속도가 점점 좀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 잘했는데 여기서 예. 얘기 잘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수익률 게임에서 얘네들이 예전 같으면 시장 전체를 끌어올려서 수익률을 맞췄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고 특정 종목만 땡겨서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예전 같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가면서 수익률을 맞췄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말 그대로 하이닉스만 땡겨갖고 그것도 엄청나게 땡겨갖고 수익률을 맞추고 뭐 우리 최근에 외국인 매수 강력하게 하는 거 뭐 인터파크라든지 뭐 이런 것도 뭐 거의 급등을 하니까 그러면서 수익률을 맞추는 예, 게임이다 예.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샀는데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그러니까 외국인 점유율이 높아지는 주식은 결국 맨 마지막에 랠리는
가파를 것이다라는 거. 요즘 한번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장 그 올라오는 거 보게 되면 이제 중국 쪽 관련된 산업재 섹터 이제 살짝 이제 그 지지부진하고 대체제들이 좀 움직인다 초반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 사실 그 하나 더 한 종목 더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이것도 예. 역시 네. 이거는 그 두 분이 계속 자랑질 하는데 소장님이랑 저랑 같이 했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 뜬금없는 우리 네. 올해의 네. 다크호스. 그렇죠. 저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네, 저는 그분은 GS건설. 우리 작년에 바뀌었는데 거의 그쵸. 같은 형제인데. 그쵸, 형제. 네, 맞습니다. 건설주는 어떻게 계속 보니 고지 간단히 해주세요. 그렇죠. 건설 오늘 금리가 동결이 됐거든요. 뭐 김중수 하는 총재 저물가랑 엔저를 보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이틀 전 화요일 날 골드만삭스가 보고서 하나 썼죠. 금리 인하할 거다. 그래서 그날 환율이 10원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날.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금리 인하 타이밍이 들어왔는데 골드만삭스가 미리 선수를 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금리 인하하면 그냥 진짜 외국계 레포트 하나에 정부가 움직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움직였다라는 약간은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동결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골드만삭스가 선수 안 쳤으면 금리 인하 가능성도 분명히 있었던 자리거든요. 그럼 뭐냐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셨다시피 부동산 부양이거든요. 부동산 경기 살리겠다. 그리고 내수 부양하겠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부동산 그 규제 철폐하고 의료 관련 부분 규제 철폐하겠다라는 부분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그게 내수 부양인데 그 내수 부양 바로 그 밑에서 알아서 판단한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금리 인하라는 거죠. 우리가 양적 완화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아쉬운 타이밍입니다만 부동산은 집권 2년 차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투자를 할 필요는 없어요. 정부 정책을 따라가자. 한번 믿어보자요. 4년 차 이상이었으면 집권 4년 차 이상이었으면 콧방귀 낄 텐데 지금은 믿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믿는 투자의 관점에서도 부동산 한번 볼 필요 있다라는 거예요. GS건설. 저는 거기서 한마디만 더 추가해도 될까요? 네네. 저는 그 원익 IPS 할 때 제가 잘 몰랐잖아요. 사실 네네. 작년 봄에 우리 처음 얘기할 때 네. 그때도 듣보잡이었고 사실 지금도 잘 모르는데 저는 딱 설명을 하잖아요. 네네. 흑자 전환만한 재료 없다. 그때 이게 그쵸. 3분기 연속 적자, 적자였습니다. 작년 3분기 조금 흑자, 4분기 많이 올해 대박이잖아요. 그렇죠. 턴어라운드가 그래서 시작된 거죠. 저는 여전히 그래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계속 어닝 쇼크를 줬잖아요. 특히 3분기 대박 그렇죠. 쇼크를 줬잖아요. 그렇죠. GS건설도 계속 적자인데 네. 요번에 2분기인지 1분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그렇죠. 저점이 아직 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바닥부터 흑자 전환부터 더블 날 수 있다. 그렇죠. 아주 단순하게 그래, 그런 저가대 생각. 저점 대비. 저점 그러니까 대비. 거기에 이제 태양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태양광이 적자에서 흑자로 올해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요, 거죠. 소장님. 네. 너무 급하셨어요, 소장님. 오늘 왜 네네. 이렇게 바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갑자기 바빠. 집에 가겠습니다. 어디 갈라 그래? 아직 이렇게 공부를 떼어 드리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소장님. 네네. 이거 얘기를 하고 갈까 말고 갈까? 뭐요? OCI. 이거 얘기 좀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 20달러 오늘 PV 인사이트 그러니까. 어제군요. 어. PV 인사이트가 어제 저녁에 20달러를 넘어섰고요. 제가 그 부분 말씀드렸죠. 지금은 일시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작년 반도체랑 똑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 9월 7일 날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전 날짜도 까먹지 않아요. 그날이 OCI를 보면서 야 이건 무조건 된다라고 했던 날이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공장 가동률은 100%로 올라갔고요. 네네.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은 그때 15달러였던 맞아요. 지금 20달러니까 실제로 폴리실리콘 가격만 놓고 보면 한 30% 올라간 겁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주가도 바닥 대비해서 30% 가까이 올라간 거고 네. 20만 원 뚫었고 그래서 이제 연결 지으면 제가 우리 그러니까 회원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20달러면 OCI도 20만 원이다. 라고 해서 여태까지 이제 끌고 있는 거죠. 소장님. 네네. 소장님 역시 디테일이 강한 분이야. 예. 갈수록 내공이 깊어지시는데요. 전 이 얘기를 조금 도움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깔때기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시죠. 예. 저는 뭐 아는 게 있겠습니까? 많은요. 우리 20만 원에 그때 말씀하실 20만 원 언저리 갔다가요. 네네. 또 지금 16만 원 언저리까지 조정 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냉정히 보자고요. 우리 들으시는 분요. 네. 저는 주식을 복잡하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네. 단순하게 하잖아요, 소장님. 네네.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15달러 수준 네. 약간 올라갔을 때 네. 20만 원을 찍었었는데 네네네. 지금 약간 조정받았다가 지금 다시 20만 원 왔는데 그렇죠. 이제는 폴리스크론 가격이 20달러 됐다. 그렇죠.
우리 단순하게 네. 이건 복잡한 계산도냐. A가 B가 가고 그렇죠. A 대시 B 그다음에 A C콜은 다시 C 다시 D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B를만 보더라도 이 가격은 넘어가야 돼. 네, 그렇죠. 맞습니다. 단순하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OCI 더 간다. 더 올해 간다. 흑자 전환의 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 상반기까지는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수급 구조를 다시 한번 반도체 작년 우리 SK 하이닉스를 주구장창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하이닉스 얘기했던 게 뭐예요? 승자의 파티거든요. 살아남은 자들의 파티. 독일의 키몬다 파산했고 LP다 망가졌고 이런 부분에 살아남은 파티를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하이닉스 이 셋이서 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삼성전자는 너무 등치가 커서 반도체 때문에 못 가는 거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날라갔고 1달러 50센트였습니다. 2008년에 그게 22달러까지 갔으니까 초대박이 난 거죠. 맞아요. 예, 하이닉스도 사실 그 정도는 가야 된다라고 봤지만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이고 맞아요. SK 하이닉스는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주소지를 하와이로만 옮겨더라도 그러니까. 이건 지금 더블 나는 건데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좀 아쉽고 어찌됐든 요번에 폴리실코 그러니까 태양광 쪽은 똑같이 그동안에 잔뜩 생산해놨던 그 재고 소진했던 부분, 재고 소진 부분이 작년 하반기 내내 소진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을 줄였던 부분이 이제 생산을 풀가동해도 공급 부족이 당분간 지속돼서 폴리실콘이 20달러 초반, 중반까지도 잘하면 갈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오늘 이 대표가요. 우리 소장님 워낙 날아다니시니까요. 조용하네요. 좀 과묵해요. 아니 이제 반론을 하려고. 반론을 이제부터 하려고. 가만히 듣고 있었어. 어. 아 잘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일단 태양광하고 반도체는 좀 다르다. 아. 왜냐하면 공급 과잉에 대한 쪽 아직 해소 안 됐고요. 중국 쪽에서 중국 정부에서 첫 번째 그 이슈에 대한 쪽이 반영이 되곤 하는데 이 가격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중국 공장 다시 들어갑니다. 가동. 그렇게 되면은 다시 지금 화학주들 빠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화학주들 같은 경우도 단가 올라가니까 중국 가동 들어가니까 바로 또 이렇게 그 주가를 작살나듯이 그 태양광 쪽은 반도체 쪽하고는 같이 볼 수 없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 또 한 번 크게 꺾일 수 있다라는 측면이겠고. SK하이닉스는 조금 다른 논리라고 봐요. 아직까지도 다른 데서는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리레이팅에 대한 논리를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익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쪽이 변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레벨업 시키는 그런 논리. 그러니까 지금 왜 그동안에 저평가될 수밖에 없었냐면 왜냐면 뭐 맨날 적자가 나니까 1조씩 단위로. 근데 이 조단위 적자가 벗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부채를 갚아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채 비용에 대한 그 이자 비용도 감소가 되고 하기 때문에 리레이팅 논리가 적용이 될 거다 올해는. 그래서 레벨업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 하겠고요. 예. 제가요 하나만 더 깔때기도 아닌데 저는 들이대세요? 저는 소수 의견드립니다. 네, 소수 의견 들이대십시오. OCI 좋다. OCI 좋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요. 다 좋은 건 알잖아요. 탑픽 OCI. 저 누가 뭐래도 OCI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또 다크호스를 좋아하잖아요. 예. 다크호스. 전 다크호스가요. 폴리실리콘과 관련해서는 삼성 정밀화학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놈의 다코스가 맨날 땅바닥에 기고 있어서 너무 답답해서. 아 그래요. 그게 그래서 다코스인 거죠? 맞아요. 어둠의 이게 자식들? 제가 알기에는요. 7분기 연속 네. 어닝 쇼크. 그러니까. 그래서 주가가 재미없어요. 네, 그래서 다코스인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에요. 아무도 안 봐. 네. 근데 보세요. 이게 있죠.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22, 3대 스르스르 넘어가잖아요. 네네. 어느 순간부터 올라가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근거 있냐? 근거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갈 때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올라갈 지금 때 당장은 OCI라는 얘기는 저도 갖고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요. 우리 아까 일부 시간에부터 얘기했지만요. 너무 오래 기다리시네요. 오늘 너무 깜짝 놀란 손님이 있는데요. 이규찬 기자. 비장의 무지. 이게 공개되는 몰라. 이거 이규찬 기자가 나왔을 때도 우리 깜짝 놀랐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맞습니다. 이규찬 기자만큼의 또 내공 있는 친구인데요. 사실 제가 이 친구 덕분에 덕을 많이 봤어요. 왜냐면 제가 아시잖아요. 제가 탐방을 엄청 다니는 거가 작년에 두 개를 많이 갔잖아요. 네네네. 호텔신라랑 하이마트를 많이 갔잖아요. 네네네. 근데 롯데도 이 친구가 뭐 강력히 얘기를 많이 해줬고요. 호텔신라 다 이 친구 덕분에 제가 가서 밥도 얻어먹고 그 옆에 장충동 가서 이것저것 냉면도 얻어먹은 건데요. 네네네. 사실 보면은요. 오늘 정말 대단한 손님 한 번 해냈는데요. 지금 현재요. 현재 지방 면세점에 신우 면세점이라고 있어요. 대전에 소재에 있는 신우 면세점의 본부장님으로 계시고요. 아니 대전이죠. 대전에 있는 거죠. 끝까지 들으세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롯데백화점에서 또 머천다이저로 활동하셨고요. 그 전에 나중에 본인이 입으로 얘기할 텐데요. 네. 이런 분 말은요. 무조건 듣고 가도 돼요. 하늘이 주신 분이야. 하늘이 내리신 분. 네. 삼풍백화점에
무너지던 당시에 오. 3층에 계셨던 분입니다. 당시에 럭키인데, 무너질 럭키? 때 무너질 예. 때. 무너지에서 살아남으신 분이에요. 무너졌는데 사실 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예요. 도망간 게 아니라 무너졌는데 그 안에 계셨는데 살아남았다. 그런 럭키가이네. 이거 뭐 아니 럭키가이. 럭키가이가 아니라 무슨 뭐 600만 불의 사나이 아니에요 혹시?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요즘에 그 별그대 보면은 김수현이 네. 전지현이 죽기 직전에 이렇게 구해오잖아. 그런 아니 그러면 별그대 정말로 이런 거 아니야? 별그대? 정말로 자칫 잘못하면 못 보실 수도 아. 있었던 분인데. 그때 그냥 바깥에 있던 사람이면 제가 아는 척을 안 하죠. 그러니까 바깥에 안에 아니 3층에 계셨는데 못 도망 나왔을 텐데. 이 친구 지금 흥분하고 있어.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게 됩니다. 신우 면세점 본부장님이시다. 박계성 본부장 소개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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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응. 아까 기다리는 동안 너무 지쳐가지고 응. 화장실도 예. 참다가 참지 못하고 조금 전에 다녀왔습니다. 1시간 반째 기다렸어. 예, 한 시간 말씀이 잠기셨어 목이. 그래요. 네. 장기전. 기다리다 보니 목소리가 많이 이런 분이 잠겼네요. 아니었는데. 본인 이름 직접 한번 얘기해 보죠. 예, 제 이름은 응. 밀양박 개수나무 개 이룰성 어. 개수나무 이루었다입니다. 이 그래서 이름 저희 아버지께서 어. 유명하신 역술인에게 어. 받은 이름으로써 어. 조선 태조 이성계의 이름 배열을 네. 거꾸로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그 그러네요. 역술인께서 어. 이름을 이성계 분이 네. 젊은 시절 때 굉장히 유명했었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네. 자식들이 왕자의 난 1차의 왕자의 난 2차의 왕자의 난 3차의 왕자의 난 네. 이런 아주 그 불미스러운 상황 부분을 겪은 부분으로 네. 태조 이성계가 말년에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살짝 바꾼 거야. 그 앞뒤를? 그렇죠. 응. 그 이름 배열을 그 역술인께서 응. 성계를 개성으로 하면은 말년까지 영화로 올 것이다. 야. 그렇게 한 이름의 히스토리로 제가 아버지께 전해 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네. 보니까요. 아니, 성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 친구 내가 이 친구 알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그분이 네. 말년까지가 아니라 보니까 그 역술인이 말년에 좋아진다는 얘기하는 것 같아. 아, 예, 그런 것 이제부터 좋아지는 같습니다. 거지. 이제부터 좋아질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역술이 너무 예. 날로 먹은 것 같아. 나도 그러면 이제 많이 바꿔야지 그런 식으로 이름. 나도 해줄 수 있어.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왜 했냐면요. 네네.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사실 호텔슬라 이런 걸 많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제가 현업에 계시니까. 제가 맨날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얘기한 거예요. 네. 물어보면 그때도 방송했지만 제가 밥솥 잘 팔리냐는 밥솥을 싸갖고 간다 사람들이. 어허. 그래요. 한국 사람 화장품 많이 사냐? 네. 일본 사람 많이 오냐? 일본 사람 별로 안 온다. 음. 거기서 그럼 다 중국어 많이 하냐? 그러면 요즘 중국어 하는 애들만 뽑는다. 음. 그래갖고 다 얘기한 거야. 아니 아니 형님이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박 이사님이 얘기하셔야죠. 이사라니요? 왜 본부장님 본부장님 네, 죄송합니다. 이사 급이 다르지. 급이 다르지요. 이사랑은. 죄송합니다. 저 지금 뭐. 아니 괜찮습니다. 네네. 술상무도 아니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친구 술을 안 마셔요 또. 술 안 마시는 거야. 네. 본부장님께서 직접 얘기를 듣고 싶어요. 형님 어.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 그래서 네, 내가 현업에 계신 몇 분.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 이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네. 그 롯데도 있고 다 호텔에도 있었는데요. 중국 사람 정말 많아요? 많지요. 요즘에는 면세점뿐만이 아니라 어. 로컬 백화점 매장으로까지 중국인들의 그 득세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정확한 표현일지는 모르겠는데 네. 중국인들의 관광객 숫자 늘어나는 게 마치 사자성어 우길승천한다고 하죠. 뭐? 우길승천. 우길승천은 또 뭐야? 내가 또 한자가 약해. 갑자기 날마다 용이 승천하듯이 불어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항영이 형님이 네. 월화수목 김사활이야. 한문을 잘 몰라. 갑자기 급실망인데? 나 잘 몰라. 나 여태까지 응. 방송을 하면서 급실망했어요. 김사활이야. 나 김사활. 내 이름도 잘 못 써. 어떨 때는 한자로. 겨우 읽어 내 이름. 네. 어. 그래서 우길승천 간혹 그 모르시다니. 롯데 본점 1층 네. 특히 이제 명품들하고 화장품 있는 조닝 매장 부분을 무슨 이렇게 좋은 익매장? 조닝 아. JONNING 지역이라고 이제 아유. 보통 말씀을 야. 하시죠. 네. 근데요. 그런 조닝을 이렇게 쭉 그냥 어라운딩 하시다 보면은 옆에나 뒤에서 중국인들의 그 언어 랭귀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중국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그래 같아요. 그럼 본부장님도 중국말 좀 돼요? 저는
뭐 한 개 외국어 하고 있습니다. 한 개? 영어. 예, 영어. 예. 중국어하고 이론은 앞으로 배울 예정이고요. 오늘 목소리 보니까 약간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예, 긴장하신 좀 것 같아요. 긴장했습니다. 첫날이라서. 야, 잠깐만, 아니 저 무용담 듣고 싶어요. 무용담. 아니 기다려보자. 무용담이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아니야. 삼풍백화점 아니, 3층에 아니 소장님. 있었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는지가 아니야. 궁금하다니까요. 소장님. 네. 그 얘기는 좀 나중에. 아니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그게 더 지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니지. 지금 더 중요하고 나중에 얘기해야지. 순서가 있어. 그 아니, 클라이맥스를 너무 클라이맥스를? 클라이맥스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래서 말이에요. 네. 그 중국 사람 그렇게 많이 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대전에도 많이 와요. 아직 대전 지역까지는 중국인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간혹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인 관광객은 거의 지금 현재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이 간헐적으로는 지방 쪽의 면세점에도 지금 구매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너무 떨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평상시 멘트 나한테 하던 식으로 해요. 양복도 우쪽으로 벗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긴장이 되네요. 난 이 친구 얼굴 빨래긴 거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아니 그러니까요. 좀 전에 이제 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하실 때 인사했던 그 느낌하고 좀 달라가지고. 아니 분위기를 좀 편하게 좀 해드려야 되는데. 마이크가 바로 입 앞에 딱 이렇게 무슨 뱀의 용머리처럼 딱 저를 향하고 있다 보니까는 네. 좀 긴장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승원 대표랑 우리 그 주동 선생 모르지만요. 네네. 술 안 마시고 음주감으로 새벽 3시까지 하는 친구예요. 술 안 드시고? 술도 안 마셔요. 우리 술 안 마시잖아. 그리고 술 또 안 이런 마시고 게 있지 않습니까? 취한 우리가 듯이. 남녀 관계도 예. 두 사람이 처음 첫날을 보낼 때는 잘 모릅니다. 한 회, 두 회, 3회, 4회, 5회, 6회 회를 거듭할수록 자연스러워지고 더 적응하게 되는 부분의 오늘 개념이 첫날이라는 거죠? 지금 오늘 방송하고도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하나 더 중국 사람 간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박 장모님, 박 본부장님. 그 중국 사람들이 정말 네. 손이 커요? 예, 손이 큽니다. 일본 사람보다 훨씬 많이 사요, 정말. 훨씬 큽니다. 그 어느 정도? 구매력으로 봤을 때 네. 보통 일본인들이 구매하는 거 대비 네. 2배 이상은 중국인들이 더 손이 크다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브랜드는 어떤 걸 좋아해요, 예를 들면? 보통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물론 그 루이비통입니다. 루이비통. 예, 네. 루이비통 브랜드를 가장 중국인들이 선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요즘에 한국에서 그 한류 바람이 네. 이렇게 글로벌하게 일어나면서 특히 중국인 고객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많이 또 구매하는 네. 상품 부분은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도 만약 화장품은 정말 우리 본부장님 정말 그 전문 영역 중에 전문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롯데백화점에 있을 때 매입 본부에서 화장품 그 당시 때 용어로는 칩바이어라고 하죠. 요즘에는 CMD라는 용어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칩바이어, CMD. 네. 화장품 현역 중에서 용어네. 어떤 게 좋아요, 그럼? 물론 화장품이 글로벌 브랜드의 그 브랜드들이 있고 국내 토산 브랜드의 화장품들이 있습니다. 참전 이런 거. 그렇죠. 네. 국내 이제 그 면세점 쪽에서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많이 구매되는 상품들은 한국 토산 브랜드의 제품들을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합니다. 그럼 어떤 대표적으로 어떤 브랜드? 대표적인 브랜드가 뭐 예를 들면 한스킨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토니모리, 이츠스킨, 스킨79 그리고 뭐 닥터자르트 그게 다 한국 거예요? 예, 이루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면세점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 화장품들로만 돼 있는 조닝이 별도로 따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야, 그러면 그런 거 하나 브랜드 하나 제일 만들면 대박 터지는 거네. 예,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만드는 게 다 뭐 어디야 그 코스맥스인가 뭐 그런 애들 있죠. 그렇죠. 그런 애들이 다 ABCC. 바틀링 하는 거야. 뭐 한국 이런 거. 콜마라든지 그쵸. 코스맥스라든지 하나코스라든지 이런 그 하나코스? 예, 아모레. 하나코스라고도 그런 것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 상장사야? 그런 거 아니죠? 비상장이에요. 그거. 네. 콜마랑 코스막스하고 콜마만 상장사. 그런 애들이 정말 돈 버는 그런 거예요? 이제 화장품만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지금의 회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 콜마라든지 하나코스라든지 뭐 코스맥스라든지 그들은 화장품을 유통하는 유통업자는 아니고 제조업자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제조업자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의 중저가 토산 다수의 브랜드들이 그 제조업자한테 자기네 브랜드의 제품을 네이밍을 주고 이렇게 생산해 달라 해서 그 생산한 제품을 갖고
회사들이 유통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아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이제 우리 이제 주식은 모르잖아요. 우리 박 네. 본부장님 주식은 우리가 좀 풀어줘야 되는데. 예, 문의 아니죠. 네. 저 YG 엔터테인 그 있잖아요. YG라는 애들 있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해갖고 중국의 화장품 사업에 들어가거든요. 네. 예, 그런 거 코스온인가 뭔가 또 그런 회사가 있는데 네. 좀 모르실 텐데요. 네. 그런 것들도 만약 여기서 만들어서 가면 다 코스맥스나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네. 애들이 바탕에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만든 브랜드는 자기가 만들고. 그렇죠. 예. 음. 브랜드를 만드는 거는 그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나 하나코스 쪽에 제품을 제조를 의뢰하는 쪽에서 브랜드 명은 OEM 방식이네요. 예, 그러니까 OEM이라고 결국은. 생각을 그러니까 하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네. 우리 한류에서 정말 화장품들을 많이 사면 네. 브랜드는 어찌 됐건 간에 걔네들이 그렇죠. 돈을 번다. 예, 그렇죠. 그냥 똑같은 결국- 화장품에 결국은 이름만 바꾸는 제조업자보다는 거네. 유통업자가 더 지금 구조로는 음. 돈을 더 버는 많이 거죠. 번다. 근데 버는 유통의 구조로 브랜드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브랜드가 개나 소나 하들 때 간에 만드는 건 걔네들이 만든다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브랜드 하나 만들까요? 딱 브랜드, 딱 화장품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나 만들면 되네. 네, 그래서 성공하면 돈 버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누가 어차피 내용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물론 내용은. 거기에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그 어. 브랜드를 과연 내가 메이저 채널에 어. 매장을 입점시켜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게 주 포인트라고 보시면 그때 되실 누구한테 것 가야 같아요. 돼? 저한테 오셔야죠. 예. 아, 역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깔때기 확실해. 보니까 예. 입이 풀렸어. 이제 얼굴에 어. 이제 빨간 빛이 좀 아니, 이제 줄어들었어. 주식적인 입장에서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 중국 시장이 유통망을 구축한 국내 브랜드는 없나요? 아직? 중국 시장에 예, 유통망을 예. 구축한 브랜드 예. 아닙니다. 응.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특정 브랜드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 예. 명명하기는 그런데 응. 아까 말씀드린 그 면세점에 입점되어 있는 중저가 브랜드 중에 한 브랜드예요. 예. 그들 브랜드는 지금 이미 중국 본토라든지 예. 홍콩 시장이라든지 예. 홍콩 옆에 있는 마카오에까지 그들의 제품이 굉장히 이렇게 수출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 지난주에 홍콩 마카오 갔다 왔거든요. 네. 뭐 갑자기 본 것 같기도 하고 예. 이렇게. 치지 마세요 예, 이거. 네네. 특히 홍콩에 가시면은 한국에 음. 올리브영이라든지 예, 이런 예. 이제 그 스토어들이 있잖아요. 그럼 예, 샤샤. 예, 샤샤. 일명 이제 드럭스토어죠. 네, 그 드럭스토어에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건 아니면은 해외에 면세점이나 백화점에 진출하기에는 좀 낮은 급들의 브랜드들이 여러 아주 다양한 브랜드들이 입점이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홍콩에도 우리나라의 올리브영 같은 그런 개념의 화장품 오프라인 그 스토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샤샤라든지 네네네. 뭐 봉주르라든지 이런 매장들이 있어요. 음. 거기에 가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한국의 토종 브랜드들이 그런 샵에 입점이 돼서 영업이 활성화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영업망을 구축하냐 안 하냐 어제도 이제 그 키움증권 전지현 애널리스트가 얘기했지만 중국의 유통망을 구축한 회사하고 구축하지 못한 회사에 대한 프리미엄 시장에서 그 주어지는 프리미엄 밸류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어떤 애들 일반적인 애들은 한 15배 정도 시장 평균 PR 배수 받아라 그러면은 중국의 유통망을 구축하면은 40배까지도 준단 말이에요. 예. 40배 정도 이상 받아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브랜드가 이제 상당히 궁금하다는 얘기죠. 과연 네. 그런 유통망을 구축한 브랜드가 어디냐. 예. 라는 게 이제 되게 궁금한 요소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구축됐을 때 그 지금 그 우리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는 이 브랜드만큼은 중국 시장에서도 통한다라는 그런 브랜드들 그런 거 그런 있어요, 게 혹시? 있으신지 예.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방송을 다음에 하시네. 누가 방송을 알아? 첫 방송에 너무 많은 부분을 언급하는 방송을 것도 하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고 예. 그리고 그 브랜드를 직접적으로 제가 거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예.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이 사람이 처음 나와가지고 그 브랜드하고 뭐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아니, 것 너무 같습니다. 조심하신다. 됐고 내가 정말 물어보고 싶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난 정말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양령하면 솔직 담백한 사람인데요. 네.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해갖고 제가 예. 2014년에 대표 정물이 하나씩 얘기했을 때 있죠. 예. 네네네. 우리 그 소장님이 오시아이셨고요. 네네. 우리 이 대표가 쭉쟁이 되는 현대 제철했고요. 네네. 이규창 기자가 네. NC 소프트 했는데 지금 예. 쭉쟁이 됐잖아요. 어찌 예, 예. 됐건 간에 예, 예. 저 이양령이 뭐 했는지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떤 거 하셨어요? 기억 안 나시는데? 인터파크. 인터파크 근데 했잖아요. 많이도 하셨어. 너무 기다려봐, 많이 하셨어. 기다려봐. 네네. 인터파크 했을 때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예. 네. 제 친구 때문에 했다 그랬죠. 네네네. 인터파크 그 얘기인데요. 네네. 본인은 몰라. 아. 왜 이랬는지 네네네네. 모르지만 작년 연말에 우리 만났을 때 예, 예. 인터파크
인터파크가 제가 그 예. 얘기했잖아요. 인천에 예. 지역 면세점 들어갔는데 그거 왜 들어갔냐고. 그래서 신우 면세점 같이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음. 지역 면세점 왜 들어갔겠느냐. 아 인터파크가. 예. 인터파크가 지방 면세점 들으면 예. 법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2개월. 그 그렇죠. 얘기죠. 신생 면세점 입장에서는 신생? 예, 신생 새롭게 오픈한 처음 면세점 스토어를 오픈한 사업자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 현행법상으로는 오픈하고서 1년 시점이 지나야지 온라인 부분으로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허가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픈하고 나서 바로 뭐 그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상품도 판매하고 온라인 부분으로도 상품을 판매하는 거는 현행법상으로는 금지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신우 면세점은 네. 그 본부장님 계시는 거 언제부터 온라인 할 수 있어요? 신우 면세점 같은 경우에 9월 작년 2013년 계산년 9월 26일 날 계사년. 이런 말 하는 사람 별로 없다. 계산년. 작년에는 흑사년. 올해는 가보년이잖아요. 미치겠네, 정말. 흑사년 가보년. 그래서 9월 26일 날 오픈했기 네. 때문에 네. 올해 가보년 9월 26일 저녁 12시 땡. 자정이 딱 되는 시점에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사이트. 오픈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딱 이거다 하고 나서 아직까지 증권업계 어디도 우리 같은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터파크의 네. 면세점 갖고 얘기하는 적이 없는데 정말 이 본인은 모르잖아요. 주식을 안 하니까. 그렇지. 우리 이 대표님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요. 오늘 몇 프로까지 몇 프로 올랐니? 그 얘기만 딱 해줘요. 까놓고. 인터파크요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정말 많이 오늘도 올랐어요.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해서 아니, 그러니까 몇 프로? 25%. 그러면은 위원님 네. 인터파크가 그러한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런 거 너무 따지지 마요. 예. 우리 중요한 것은 샀으니까, 외국인이 외국인이 많이 샀건 샀어요. 어떻게 예. 됐건 간에 25% 올랐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근데 아니 여기서 인터파크 주식 있으세요? 저요? 우리는 없잖아요. 저는 주식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방송을 근데 하죠. 그러니까 방송 혹시 여기서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까 그러는데 저희는 이렇게 없어요? 말씀을 드리는 주식을 절대 거래하지 않습니다. 전 없어요. 절대 당연히 오해하지 없지. 마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오해하실 분들이 전 마지막 분명히 주식 계실까 제 봐. 이름은 주식하고는 건 뭐 네. 누구 내가 억울하게 뭔 줄 알아? 5년도 네. 넘었어요. 동전주 집회주 됐어 지금 35% 아니 올라서.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인터파크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제가 네. 참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네네. 머리 아프게 생각할 게 없고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라. 맞아요. 그렇죠. 저희는 하여튼 거래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장님 부분 저 다시 한번 아시잖아요. 당부드립니다. 우리끼리 얘기하면 그 OCI 폴리시리콘에 내가 그쵸. 핵심 멤버를 아니까 자주 그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이 본부장님 때가 때인데 건물 자체가 담배 안 되고요. 실내도 담배가 안 되거든요. 체포됩니다. 체포. 미치겠네. 범칙금 셉니다. 우리는 음주 가면 한 번도 안 하는데 흡연도 안 하는데 이 흡연을 해갖고 지금 빠졌고 여기서 지금 담배를 근데 아까 제가 여기 이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지금 마이크가 있는 이 데스크에 조그만 비닐봉지가 뜯어져 있고 COMS, 컴스 옆에는 하이 퀄러티 그리고 이게 뜯어져 있네요. 판매 가격 2,500원 이렇게 돼 하이 있는 퀄러티인데 부분이 2,500원이야. 이게 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이게요 SD 카드 어댑터예요. 약간 어려운 얘기를 드리면요. 저희 녹음할 때 써야 돼요. 뭐 있는 거. 혹시 이게 담배인 줄 알았어? 예, 저는 뭐 그런 진행하면서 약간의 뭐 그런 부분이 하이칼러티 2,500원이니까 약간 안 어울리긴 안 어울려. 그래갖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런 제가 오늘 이 친구를 모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주식을 너무 딱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단순하게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 정말 인터파크가 이런 얘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쿵하는 소리였어요. 정말로. 네. 그리고 인터파크가 정말 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근데 인터파크가 온라인 면세점 했을 때의 파괴력이라고 하는 건요. 네. 그리고 걔네들이 하면 딱 이거잖아요. 인터파크가 해외에 또 같이 맺어갖고 해외부터 나가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거기서 사가 주문 미리 하고 나서 나중에 반연에 와서 김포공 인천공에서 픽업하고 김포공에서 픽업하면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에 홍콩을 가면서 면세점을 들렀는데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구경하고 온라인에서 이제 온라인 면세점에서 샀는데 가격 자체가 워낙 싸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니까 왜 걔네들이 그거 갖고 돈을 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싸게 파는데도 근데 어쨌든 충분히 매력적이고 이거 수익 이게 좀 돈 되겠다 싶은 사업이 그러니까 내가 그 본부장님한테 예,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본부장님이 빨리 이비즈 사업본부를 만드셔야 돼. 만드셔갖고 딱이랑 같이 그래서 이 지금 트래블하는 그 애들이 있잖아요. 걔들 조인한 다음에 사이트로 해갖고 쿠폰 줘갖고 그 신우 면세점
인터넷 쇼핑몰 만들어서 오픈하는 우리가 거. 중국 진출할 그게, 테니까 그쵸. 중국에 가서 미리 거기서 알려줘갖고 거기서 하는 거죠. 중국에서부터 천천히 주문하시고 아, 그런 콜라보레이션 좋죠. 예, 그런 거 해야죠. 하이브리드잖아요. 우리는 예. 거기다가 우리는 그것도 해주잖아요. 우리는 전국 어디서나 예. 2,000불 이상인가요? 그렇죠. 2,000불 이상 구매를 하잖아요. 전국 어디서나 네네. 전국 어디나 저희가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촬영을 아, 서비스. 그게 최근에 바뀌었어요? 조금 바뀌었습니다. 2,000불에서 고 이상의 구매 고객들 층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2,800불로 좀 금액을 조금 아, 근데 상향시켰어요. 혹시 딱- 왜냐면은 그 저희도 그 스타크래프트를 유지비. 인천공항까지 왔다 갔다 하는 유지비 부분이 이게 얼마예요? 예, 너무 비싸죠. 횟수가 반복되는 부분에서 조금 예. 그것도 역시 본부장님이 거기 스카우트 되신 다음부터 많이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12월부터 예, 매출이 좀 저 쉬면서 좀 야, 역시 와, 럭키 가이. 축하드립니다. 역시 그럼 럭키 가이. 그럼 네. 아까 잠깐 그거 럭키 가이라고 무용담. 보시는 게 무용담. 딱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무용담. 무용담 저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무용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 혹시 두 개 얘기하셔도 되는데. 혹시 딱 TV를 통해서 혹시 예. 들은 사람들은 2,700불인데도 서비스한데? 아, 그거는 제가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고 예, 플렉시블한 예, 플렉시블한. 예. 아 근데 그 얘기 좀 부분이라고 이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 3층 있었어요? 삼풍 무너졌을 때? 예, 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아, 그날 무너지던 현장에서도 저는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었죠. 땡땡한 게 아니라. 예,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음. 그때 제가 속해 있던 부서가 상품 기획실이라고 해서 해외 상품 부분에 있어서 직수입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 위치 사무실이 3층이었었죠. 그런 상태에서 오후쯤인가 이제 전체적으로 오피스 쪽으로 이제 그 매장 측으로부터 전에 들어오는 소리가 건물이 좀 이상하다. 아 이미? 예, 그런 얘기는 좀 있었어요. 음. 그래서 저도 매장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있다가 응. 나갔습니다. 그래서 살았나? 아니죠. 아니야? 나가서 매장을 둘러보는 상황에서 그때 한번 큰 파열음이 있었어요. 예. 뭐 이렇게 빠지직하는. 예,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나는 쪽을 딱 봤더니 받치고 있던 기둥이 네. 옆으로 퍽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천장 부분에서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먼지 가루 내지는 균열이 발생하면서 그렇죠. 먼지가. 예, 그럼 약간 또, 먼지. 예, 약간 먼지와 또 이렇게 그 미세한 흙이라고 해야 되죠.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솔솔솔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면서 갑자기 또 두 번째 파열음이 딱 생기는가 싶더니 네. 사람들이 그 시점에는 다들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태도로 예. 뭐 자기들이 이렇게 또 순식간이었어요. 그렇죠. 그때가 순식간에. 예. 인간은 또 생존 그쵸. 그 본능 부분에 어떤 시점이 왔을 때 네네. 보통 자기가 다녔었던 길 부분으로 이렇게 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백화점에 근무를 하면서 제가 다녔었던 동선 네. 그쪽으로 일단 네. 저도 모르게 맞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네. 그 시점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네. 태어나서 네. 처음 들어봤었던 소리. 꽝꽝. 예. 더 이상은 그 네. 소리를 들으면 안 되죠, 예, 이제. 예, 듣고 싶지 않는 제 일생에 그런 소리였는데 진짜 천지가 개벽한다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갑자기 무너진 겁니까? 그냥? 예, 빠지지 하고? 완전 와장창 이런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음. 이 폭풍우 같은 부분이 이렇게 불어오는 네. 소리가 이렇게 오. 하는 소리 있죠. 자체 못 사는 효과음. 분이네. 자체 예, 효과음. 예. 상상이 돼. 예, 예. 상상이 돼. 그게 이제 그 천장 그 네. 집안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압력에 의해서 바람이 이렇게 네네네. 빠져- 그 얘기를 하더라고. 공기가 빠져나간 소리. 빠져나오는 그때 정신이 소리였죠. 놓쳤을까? 정신 났을까? 그러면서 제 몸이 이렇게 붕 뜨는 거를 느끼면서 네. 정신을 잃었어요. 눈 뜨니까 어디야? 예, 눈을 뜨니까는 저 뭐 얼굴하고 머리하고 이 양복 부분에 네. 온통 그 모래바람 그렇죠. 상태처럼 네. 영화 보면 예, 나오잖아. 그렇죠. 그렇죠. 911 보면. 예, 예. 네. 그래서 예. 눈 뜨니까 위치는 어디였어요? 한층 아래쪽에 비상 계단 있는 쪽에 제가 이렇게 튕겨져 나간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그 강력한 압력의 바람에 예. 날아서 이제 그쪽으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그러면 되실 것 만약에 같아요. 어디 갇혀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아니죠. 어. 사방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아, 다시 말씀드리면은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을 때 네. 가운데 넓은 만- 장방향 부분은 만 완전히 무너졌죠. 예, 무너져 그렇죠, 그렇죠. 내렸고 양끝 조금- 부분이 열렸어? 오픈된 거야? 양끝 부분은 살아 이제 있었어요. 그 비상 계단 쪽은 살아 있었어요. 맞아요.
조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계셨던 예, 거예요. 그쪽으로 이제 떨어져 그래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앞에 제 앞에 부분에 네. 있어서는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네. 무슨 바깥으로 나갈 수 있었어 걸어서? 막혀 있는 공간이라고는 없고 다 뚫려져 있는 거죠. 아. 하늘이 보이고. 예. 문이 아니 근데 그게 만약에 그 안에 그대로 안 밀렸으면 그 안에 샌드위치가 될 뻔했는데 예, 그럴 사무실 수 있죠. 있었으면 죽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동료분들은 그러면 고인이 되신 분이 계신 뭐 제가 친했었던 주로인데 네. 매장 현장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명 피해가 많았었다고 아.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네. 매장 그 가운데 뭐 이렇게 둘 수 있는 어떤 그쵸. 성질이 네, 아니기 끝에 때문에 있죠. 다 끝부분으로 사무실들은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대부분 오해하시는 부분이 네.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은 네. 미리 다 알고서는 미리 다 대피해서 다 살았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거는 백화점의 그 사무실의 위치 특성상 끝부분에 예, 있다. 끝부분에 네. 이렇게 그 뭐 아. 사각진 공간 부분으로 돈안 되는 사무실을, 곳에. 예 설치할 수밖에는 없죠. 왜냐하면 매장 부분을 다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유. 또 공교롭게도 그 사무실이 있는 위치 끝 부분들이 다 무너져 내리지 않고 예, 네. 살아 있었, 예, 남아 있었던. 야 이제. 생생 아니 그때 생생하네요 그게. 그래서 농담이 이게 20년 정도 됐죠. 슬픈 얘기인데 94년이니까. 응답하라 우리도 1994. 우리도 응답하라야. 그러니까 아 근데 하여튼 정말 세상에. 그래갖고 지금까지 이제 일을 하시는데 우리 박계선 전무님이 본부장님이 앞으로도 네.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어두운 얘기는 하지 말고 이제 밝은 소식 위주로요. 예,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얘기 좀 나오게 해드리면요. 우리 이제 그 바쁘셔서 좀 또 보내드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바쁘죠. 예, 바쁘시셔갖고 오늘 또 출장 오셨어요. 저기 그러니까요. 예, 오늘 네. 그 지역인데 여기 서울까지 오셨는데 바쁜 시간 동안 앞으로도 계속 네. 요런 쪽 해갖고요. 그 네. 우리 그 시청자분들 좋은 데는 뭐 꼭 주식이랑 상관없으니까 많은 얘기 새로운 또 팟캐스트 방송 또 하나 해주셔야죠. 불러만 주신다면 제가 알고 있는 사항 부분으로 아니, 그럼 다음 시간에 나오셔서 뭐 아까 말씀 안 하셨던 거 아, 해주세요. 그것도 해야 되나? 디스커션 내지는 다음 거를 예약하셨어 이미. 예약하셨어요? 예약하셨어요. 오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예. 뭐 정기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네. 제가 신우면세점에 작년 12월 12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그 신우면세점을 발전시키는 부분으로 제 전심전력 투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제가 시간 낼 수 있는 부분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튕기기까지. 목요일 정도 오시면 좋아요.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매주 목요일 부분으로 제가 어떻게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오늘 하여튼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예. 다 오늘 럭키가이, 바쁘셨고요. 럭키가이. 예, 럭키가이네. 다음 주에는 정말 얘기해줬던 거 중국 얘기 먼저 예. 좀 해주셔야겠고 예, 일단 그렇게 하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죠.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정말 이 친구 이제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대단하죠. 진짜 럭키가예요, 럭키가. 럭키가. 그래서 이 친구 얘기는 그 다음에 그래갖고 거기서 살아나갖고 또 다른 또 백화점을 파르트스 갔대. 럭키니까. 롯데 럭키니까. 가셨다면서요. 음, 롯데 그리고 일로 오셨- 오히려 이런 분이 중요해. 왜냐면 주식을 몰라 얘가.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아. 핵심 포인트야.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한 거고 예전부터 내가 OCI 얘기하는 거가 예. 다 아주 핵심 멤버가 다 또 삥바리가 있어요. 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빙발이.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갑자기 딴 얘기인데 자동차는 개나 소나 다 알잖아요. 네. 자, 한 마디 다 하잖아요. 예. 근데 폴리스건 몰라요, 사람. 잘 예, 모르겠죠. 그래서 그럼 그런 형님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그러면 정리해 주시죠. 폴리시리콘?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빙발이에 대한 정리를 조금만.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게 다예요. 뭐. 그 폴리시콘에서 네. 하나는 아니다. 하나는 아직 멀었다. 네. 하나는 얘기를 해서 20달러에 OCI에 돈을 벌기 시작하면 제가 알기에는 25달러 돼야지 제대로 벌기 시작해요. 그쵸, 벌기 시작하죠. 근데 예를 들면 상당 부분 더 위에 가야지 하나가 돈 벌 수 있다. 얘기하고 구조가. 있는데 네. 제가 그 기술적인 건 제가 모르는데 삼성 나중에 한번 그거는 우리 공대생이 한번 해야 돼요. 네네. 왜냐하면 삼성 정밀하게 폴리시콘 방식이 다르대요. 근데 그 방식이 달라요. 방식이 다르는데 예. 그 소스도 제 얘기는 OCI에서 들었어요. 삼성에서 들은 게 아니라 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가 거기는 단가가 세요.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게 넘어가면 거기가 오히려 경쟁된다고. 예, 단가는 좋은데 그래서 그 전부터 이슈가 됐던 게 테크니컬한 부분이었거든요. 그거 예. 예, 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시간 될 때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그게 딱 이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OCI가 만드는 폴리시리콘의 원가 구조가 있을 거 네, 아니에요. 네.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보다 그게 더 싸대요. 삼성에서 하는 게. 고순도 폴리실리콘 이거 얘기하는 거 다중 웨이프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아니라 아니에요. 뭔가 그쪽이 하여튼 아니라? 방식이 다른데 그 방식 자체가 달라요. 제조 단가 싸대요. 음. 예, 그래서 거기는 하나를 걱정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삼성 정밀학은 제대로 이제 생산 공장이 아직 안 돌아가잖아요. 공장 돌아가면 엄청 커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고요. 네. 그 오늘 본론 또 다시 돌아가죠. 오늘은 종목 이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이제 그것도 제가 이제 사실 저는 얘기만 한 건데 현대 로템 있잖아요. 예. 네. 현대 로템이 이제 아직은 멀었잖아요. 3개월, 6개월은 돼야지 소장님. 네네. 신규 상장 3개월, 6개월은 제대로 그렇죠. 그래야 한 지금 6개월 수급이 정도는 잡히죠. 돼야지, 그렇죠. 네, 안정되는데. 보호해수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그 물량. 물량이 돼야지만 네. 좀 네. 탄력을 받죠. 그러니까 아직은 멀었는데 로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이 대표님이 한번 해주세요. 예. 일단 로템은 가장 큰 메리트는 일단 국내 유일의 철도 차량 제작 회사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메리트가 될 텐데 과거에 이제 국내 철도 차량 제작사가 있었죠. 현대전공, 그다음에 뭐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으로 통합해서 탄생한 회사입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매출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사업부가 크게 4개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 뭐 방산 쪽이라든가 근데 뭐 이런 쪽으로 4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철도 차량 쪽하고 플란트 사업부가 이제 가장 큰 쪽이겠고요. 가장 큰 매출을 발생시키는 곳은 철도 차량 쪽 한 2조 정도. 그다음에 플란트 사업부가 한 1조 정도. 이 정도 매출을 좀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체적으로 매출이 이제 3조에서 4조 단위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규모의 회사다라고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철도 쪽이 지금 현대 로템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그 이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확실하다라는 측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메리트인데 플란트 쪽에서는 이제 현대기아차 그룹의 확장 이제 그룹 이제 시설 물량에 대한 쪽 플란트 쪽에 대한 것을 담당하고 있어서 수주에 대한 쪽이 좀 확실하겠고 이 철도 쪽에서는 그 2011년도 4월 달에 이제 확정이 됐죠.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사업이 이제 확정이 됐었는데 그때 보게 되면 약 88조 원에 대한 투자가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88조 원에 대한 투자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2차 철도 구축망 사업에서 80조 원에 대한 투자 중에서 거의 매년 1조 원 정도 철도 차량과 관련된 수주가 이제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수주에 대한 쪽으로만 놓고 본다라면 로템 같은 경우는 수주 쪽으로만 놓고 본다라면 어느 정도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 시가총액이 현재 한 2조 6천억이니까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에 대한 쪽은 좀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두 가지 분석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동양 쪽에서는 목표 주가를 한 32,000원 내외 정도 수준으로 보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주가가 지금 3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현재 주가가 좀 대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하나대투 쪽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뭐 4만 원대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서 한 30% 정도.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만큼 시가총액에 대한 도달이 좀 가능하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동양 쪽보다는 하나대투 보고서가 좀 더 타당한 논리다. 왜냐하면 영업이 그 자기자본 이익률이 그 두 자릿수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몰랐네. 예, 그러니까 한 9%대 후반대거든요. 괜찮네. 그거. 예. 그래서 자기자본 이익률 고려한다라면 조금 밸류에이션 높게 줘도 괜찮다라고 좀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어느 정도나요? 그 수표로가 나와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좀 보게 되면요, 한 3조 원대 정도의 그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영업이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자, 영업이익률이 지금 보게 되면 한 6%, 6.2%? 그 정도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나라의 사업 측은 뭐 괜찮다고. 근데 요거는 이제 동양 쪽에서는 좀 박하게 보고 있는 조금 거고요. 약한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나라 사업이 꽤 많이 들어가서 그럴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주식들은 이렇게 바람이 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러시아 횡단 철도 뭐 이런 바람이 불면 가능하지. 기본적으로서는 아직 그러니까 좀 싸다 비싸다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더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그러니까 로템이라는 부분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쟁할 만한 회사가 없다라는 거죠. 맞아, 그게 또 실한 단점으로 그게 최대 단점. 그러니까 약간 이제 경쟁 업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뭐 기계업체면 뭐 기계업종에 대한 뭐 이런 척도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 맞아요. 때문에 바람이 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이슈가 있어야 되고 그때 분명히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맞아. 제가 이제 소장님이랑 같이 이제 오랫동안 알았지만 소장님의 스타일이 또 있잖아요. 소장님은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자는 거고. 저도 이제 말은 했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이게 자잘한 것도 아니고 큰 짓이기 때문에 그 보호 예수 물량 좀 정리되고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게 본격적으로 가는 가능성이 그게 있고. 그게 이제 강할 때 사자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밀짚 모자는 뭐 겨울에 사고 그렇죠? 뭐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투자자가 워렌 버핏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뭐 수백억씩 투자한 사람이나 사놓고 기다리지. 진짜 얼마 맞아요. 되지 않은 돈 갖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금 움직이는 주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죠? 제가 왜 우리 저기 한경영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 내려가는 주식 물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건희 회장님 정도나 돼야 물 타지 않습니까? 절대 물 타지 마시고요. 회장님도 물 안 탈 거야. 아마. 네. 그런가요? 삼성전자 오이소 깨졌으니까 야 물 타 이런 거 안 하시나? 물타도 안 하고 야 손절해. 야 팔아 쌍바닥 쌍봉이야 쌍봉. 아니, 네. 저도 이제 거의 저도 의견 동의하면서도 저도 이제 약간의 반론을 하면 네. 아까 소장님 하도 깔때기 깔아갖고 소장님 디스 하나 해도 돼? 네 디스하세요. 해도 돼? 화내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뭐 아까 뭐 제 얘기 하시려고 그런 거요? 아니, 네. 소장님이 내가 인터파크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 소장님이? 뭐요? 비교 대상이 없어서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 그랬죠? 아. 비교 대상이 없는데 25%야. 그것만 기억해줘. 근데 그건 이제 하는 소리고요.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고요. 저는 현대 로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다코스 그러잖아요. 네네. 저는 사실 철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철도에 대한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이걸 현대 로템의 철도 네. 기차로만 생각하는데 저는 플랜트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플랜트인데 결국 거기에는 자체 현대 그룹 안에 그룹 물량인데 이번에 현대제철 당연히 들어갔잖아요. 공사 들어갔는데요. 가장 큰 거가 자동차라고 여전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는 논란이 계속 많잖아요. 뭐 생산 늘려 싸네 비싸네. 싼네 그게 아니라 생산 능력을 확대하냐 안 하냐는 건데요. 그 논란이 많고 그런데 이번에도 또 아니다 기다 언론에서 헷갈리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워딩은 정몽 회장님이 작년 연말에 했던 그 얘기죠. 아니 1,000만 대는 9월 달에 한 번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또 아니다 개소리 하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 CFO가 나와갖고요. 근데 그룹 임원회에서 감히 CFO다 이거. 그런 돈 받는 친구들이 얘기했잖아요. 오너 앞에서 오너가 얘기한 거를.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또 얘기했잖아요. 회장님이 중국의 제4공장 이번에 내년에 착공합니다. 했더니 뭔 소리야 임마. 미국, 러시아 늘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확대를 가는 건데 왜냐하면 그 중국만 하더라도요. 자꾸 이제 중국에 올해 저는 단기적으로 자동차를 보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기까지 올라면 주가가 많이 올라야 되는데 단기간에 여전히 불확실 요인이 많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GM이랑 폭스바겐 있죠. 중국에서만도 500만 대 체제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 자꾸 CFO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오너 월급쟁이 사장에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막 이런 따지잖아요. ROE 따지기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애들 못하는 거야. 근데 회장님 입장에서 큰 그림을 보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만들어는 공장을 더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장을 만들면 만들까 갈 수밖에 없고 공장을 그래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거기에는 현대 로템이 대박이 날 수밖에 없다. 엔지니어링 쪽에서 다 가고 플랜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다. 얘기 다시 한번 드린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럼 죄송한데 현대 엔지니어링은 안 하나요? 그런데 안 들어가나요? 대부분의 이제 가장 큰 굿즈는 이제 현대 로템에서 하는 거고요. 이제 현대 건설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나중에 현대 건설과 로템의 관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근데 그건 나중 얘기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노릇이고. 현대 엔지니어링이 인수됐죠. 포스코로. 그래서 포스코 엔지니어링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게 회사가 완전히 그게 현대라고 말만 썼지 현대가 아니라서 포스코에서 인수해서 포스코 엔지니어링 됐어요. 하여튼 그건 그거고 하여튼 결국은 그 현대 그 로템은 저는 정말 기차도 되면 좋죠. 근데 그것보다는 러시아 횡단 열차 그거 되면 좋은 건데 저는 그거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자동차다. 자동차 생산은 생산이 2020년까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1,000만 대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요번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또 한 이틀 있다가 또 경제심이 또 나왔어요. 그 추가 증설 계획 없다 얘기하는 거가 또 무슨 그 현대그룹 안에 관계자 이렇게 멘트 워딩을 땄는데 걔네 머릿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뻔하잖아요. 물건은 많이 팔리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8천만 대인데 1억 대, 1억 1,000만 대까지 가는 건데 그럼 생산 캐파가 없는데 어떻게 찍어내요? 그렇죠.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점유율을 줄어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폴쉐나 이런 게 아니라 대중적인 차를 만드는 회사는요. 나중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찍어서 만들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러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국내에서 이미지를 좀 실추하고 있다.
아니 근데 그게 가장 그거는 안타까운 부분인 것 근데 같아요.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대우에 있을 때 제가 그때 그 자동차 수입 그런 거 얘기 많이 썼었는데 네네네네. 제가 그때 10% 처음 얘기했어요. 10년 안에 10% 간다 그랬더니 그때 대우 자동차 했을 때잖아요. 했을 네. 때인데 현대도 마찬가지. 네. 자동차 공업협회에서 전화 왔어요. 저한테 직접. 미쳤냐고. 다 망한다고. 근데 제가 말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140만 대 시장이에요. 네. 지금 15% 가잖아요. 네네. 20% 가더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음. 그래야지 열어주고 더 편하게 외국에 나가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음. 지금은 맞죠. 그게 그 실추되고 뭐 그 연비에 문제 있고 뭐 그런 거 있지만 네네. 기본적으로는 그건 나중 얘기고 하이브리드에 약하다. 저도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결국은 네. 그 얘기는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고요. 생산량을 지금은 맞춘다? 무조건 생산량부터 맞추는 설비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팔리든 안 팔리든 설비는 하기 때문에 음. 로템이 좋다는 얘기죠. 아,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 로템이랑 현대 로템과 같이 물건을 실어 날려야 되잖아요. 예, 글러비스. 예를 들어서 철제 빔이라도 찍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글로비스가 그러니까. 올해도 좋다는 생각을 좀 갖고 글러비스도 좋고 그래서 그 철제빔 누가 만들 거예요? 있죠. 제철이가 하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대표 예. 우리 또 계속 얘기하던 그 딱TV 프로젝트 있잖아요. 예, 예. 일정 대충 나요? 어느 정도 오픈될 것 같아요? 딱TV 프로젝트는 조금 딜레이가 있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워낙 또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런 좀더 거잖아요. 정교하게 하고 있고요. 일단 시야는 다 나왔어요. 사이트 음. 시야는 다 나와서 음. 상당히 좀 만족스럽게 나왔는데 한 2월 말, 2월 말. 네, 빠르면 2월 말 정도, 늦어지면 3월 초중순 그 정도에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이야 하나 더 멘트 하나 들어가면요. 제일 여기서 긴장해야 될 사람이 소장님이야. 소장님이 왜요? 맨날 우리게 맨날 키우면 어때요? 그러면 잘 나간다 그랬잖아요. 예. 매일 봐 이제. 근데 그런 거 떠나서요. 키움에 계신 분들이요. 네. 다들 내공이 이제 대단해지셨어요. 왜요? 제가 느낀 감은 그래요. 음. 그 대단하신 분들이. 베스트만 나오니까 그러지 지금은. 아니야. 예, 예. 아니야. 대부분이 그 심성들이 다 좋아. 심성들이. 그건 그렇고 어때요? 소장님은요? 뭘 어때요? 맨날 보면서 아니, 키움에서 요즘 활약상은 어떻게 되냐? 한략상이요? 잠시 이제 주춤했는데 진짜 주춤했어요. 왜냐면 자 진짜 얘기를 드렸지만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다 보니까 그 편차 우리가 뭐 중장기로 사실 이 팟캐스트 방송에서는 약간은 좀 투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저는 회원 방송에서는 뭐 매일 보는데 투자 관점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매매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약간 뭐 등락은 있습니다만 뭐 금방 돌아오니까 당연하죠. 디지털에서. 예. 하여튼 우리가 참 공지사항 말씀드릴까요? 두 남자의 왁자지껄을 제가 이름을 완전히 공식으로 바꿨어요. 두 남자 쇼로 채널명을 변경하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해주실게요. 이제 딱 한 종목은 보다 더 프리하게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갖고 저희가 각종 전문가들 서너 명씩 모이고 오늘 같이 게스트도 모여서 할 텐데요. 이제 두 남자 쇼도 좀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매일 저희가 업데이트됩니다. 이제요. 그래서 두 남자 쇼가 매일 저녁 6시 정도 전에 올리려고 저희가 노력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7시 정도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도 다 팟빵이나 어디 각종 팟캐스트에 들어가셔서요. 구독을 좀 해주시면요. 가장 빠르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건의사항이라든가요. 다루고 싶은 점 게시판이 있으면요. 딱 한 종목도 좋고 우리 두 남자 쇼에도요. 거기 게시판에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빠르게 저희가 이제 대응할 수 있어요. 매일 방송을 하니까요. 거기에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말이죠. 기대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팟캐스트에 대한 것들이 워낙 방송들이 반응이 좋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단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다양한 저희가 콘텐츠를 통해서 그러니까 혹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이걸 해가지고 니네들 뭐 엄청나게 떼돈 버는 거 아니야? 우리 떼돈 안 벌잖아요. 전 뭐 돈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죠? 저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있냐고요? 받은 적이 그러니까 오해하실까봐 여기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니네 그거 해갖고 니네 떼돈 버는 거 우리는 전혀 주식도 거래를 안 하고. 근데 이거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진짜 말 그대로 이거 5,000원 시간당 5,000원 곱하기 2하면 10,000원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내고 예. 나머지 뭐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되면 뭐 기부하거나 뭐 이런 거. 맞아요. 뭐 그런 의미를 뒀으면 좋지 않을까. 뭐 하여튼 듣는 청취자분들도 기분 좋지 않을까. 오해하는 분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돈 받지. 돈 받는 거 있어. 땡전 한 푼 돈 안 받고 하는 두 남자 쇼는 돈 받고 해. 두 남자 쇼는 받고 자, 출연료 받고 해요. 그건 출연료 받고 하는데 어쨌든 예, 이 예. 방송은 저희는 땡전 한 푼 받지 않고 하는 방송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뭐 하여튼간 무슨 소리 한 소리 들었나 봐. 그러니까 몇 번을 강조하시네.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고 그래? 예.
아 정말. 오해하실까봐 드리는 얘기입니다. 예. 아 정말 우리는 그 삼겹살도 1년 동안 딱 한 번 먹었잖아요, 소장님. 네, 사실갖고요. 그렇죠. 두 번 먹었어요. 삼겹살 2번 먹었어요. 아니 그럼요. 아, 한 번 더 먹었잖아요. 그랬죠. 나 그럼요. 그거 솔직히 안 나갔고 나. 그런데 그럼 맨날 우리 설렁탕이나 먹고 이러잖아요. 네네. 택시 한 번 안 타잖아, 택시. 네, 정말이야. 나 택시 안 타. 네. 네, 그래서 현대 로템 타고 다녀 나는. 오늘 2번 타고 왔잖아요 택시. 그거는 일 때문에 바빠 갖고 간 예, 거지. 예. 그것도 멀면 안 타는데 다 3,500원 뭐 기본이 예, 조금 예. 나오거든. 그거 그래. 맞아. 그냥 많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이 성원해 주셔서 예, 감사해요. 하여튼 그 부탁드린 건 하여튼 이제 두 남자 쇼도요. 꼭 좀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신청 예. 눌러주셔야지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볼 수 있겠고요. 소문 좀 많이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